자, 이제 수능 특강 생명과원 이제 3점짜리 가계도 문제들 풀어볼 건데 3점짜리 문제들이 쉽지만은 않은 어려운 문제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잘 봐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번부터 한번 차근차근 봐봅시다. 처음에는 좀 할만할 수 있어요. 일단 1번부터 가봅시다. 일단 1번에서는 A하고 AA 프라임, 그 다음에 B하고 B 프라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우열관계는 분명하다라고만 줬지 안 줬으니까 우열관계 판단하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가계도를 한번 봐보면은 일단은 형질 먼저 좀 쓰고 갈게요. 그랬을 때 일단은 기억, 니은, 그 다음에 기억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와 있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확인해 볼 거는 우리가 기억하고 니은 이렇게 봤을 때 우열관계 찾을 수 있는지 먼저 한번 쭉 봤어야 되는데 1, 2번 기억, 니은 둘 다 다르고 3, 4번 부부도 모두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은 A하고 B 프라임 이렇게 있는 거를 아마 DNA 상대량 표를 보고 한번 판단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보고 싶은 건 1, 2, 4번이니까 한번 체크를 해보면요. 일단 1, 2번에서는 A의 개수가 둘 다 1로 동일하다라는 걸 한번 이용을 해볼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1하고 1 둘 다 똑같은데 이렇게 DNA 상대량이 똑같을 때는 뭘 보는 게 좋냐면 이 사람들의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리고 형질이 병이 걸려 있는지 안 걸려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쌤이 일단 1, 2번, 4번에 형질을 한번 써보면 얘는 니은이 걸려 있는 남자, 그 다음에 2번은요 기억이 걸려 있는 여자, 그 다음에 4번은 기억, 니은이 모두 걸려 있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생각을 해볼게. 우리가 지금 여기서 그 1번하고 2번에서 보면은 DNA 상대량이 똑같은데 이렇게 남녀가 다르고 형질이 다른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1번 남자는 지금 병이 안 걸렸고 2번 여자는 기억이 걸려 있잖아. 근데 A라는 게 똑같다라는 뜻은 여기서 만약에 이 친구들이 상염색체 유전이었다면은 유전장이 완전히 동일한 경우만 가능할 테니까 이 친구들이 가능한 거는 이렇게 존재할 때에만 A의 개수가 똑같이 한 개로 결정이 되면서 우리가 서로 성별과 형질을 모두 다를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보면 우리가 성염색체 유전, 그 다음에 A라는 게 지금 한 개씩밖에 한 개씩만 존재하고 있으니까 A'이 우성이 되어야지 여자가 다를 수 있으므로 이렇게 기억이 지금 성염색체 우성 형질이 된다. A'이 우성이다 라는 걸 체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숫자 2가 있으니까 봐야 되는 건데 숫자 2가 있다라는 건 얘네들이 동형접합이다 라는 게 중요한 사실이겠죠. 그래서 B'을 두 개 갖고 있는 여자라면은 일단 확인할 수 있는 건 B'이 있을 때 니은에 걸려 있다라는 뜻이니까 B'이 니은을 결정하는 유전자이다. 그 다음에 이 4번이라는 여자가 지금 이 B'이라면은 이 친구들이 결혼을 하면 B'을 무조건 하나씩은 물려줘야 되잖아, 자식들한테. 그래서 만약에 이 친구가 우성이었다면은 이 자식들의 형질이 모두 다 똑같아야만 하고요. 그 친구들이 전부 다 니은에 걸려 있어야 되는 건데 4번에서 니은에 이제 병에 걸려 있는지 안 걸려 있는지 여부를 보면은 이제 B'이 지금 하나씩 받았을 때도 불구하고 7, 8번이 병에 안 걸렸으니까 B'은 열성 상이다라고 체크를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뭐 기억, 니은, 디귿 한번 봐보면 되겠네요. 일단 기억 A는 우성이다 틀렸고요. 그 다음에 니은 나는 상이다 맞는 말. 디귿 6과 7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6과 7이면 얘네들의 유전자 써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6번하고 7번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6번은 A'에 1번이 AY가 되는 거라서 A를 하나 받아야 되고요. 7번은요 AY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1번이 B'이니까 B'을 가지고 있을 거고 7번에서는요 B고요. 4번도 B'이니까 BB'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가만 발현될 확률이라고 했으니까 가만 발현될 확률은요 A'만 가지고 있고요. A'을 꼭 필수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 나는 발현이 안 되어 있어야 되니까 우성인 B를 꼭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A'하고 이제 B를 이제 좀 체크를 해보면요. A'을 갖고 있으려면은 이렇게 만나는 경우니까 2분의 1. 그다음에 B를 갖고 있으려면은 4분의 3의 확률이 되겠네요. 정답은 8분의 3이 되는 거니까 디귿 정답 4번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겁니다. 그다음에 쌤이 지금 감기인지 아무튼 뭐 기침이 조금 많아가지고 중간중간에 좀 쌤이 기침 수정을 해서 기침 소리를 좀 줄이거나 중간에 자르긴 할 텐데 조금씩 들어가는 건 조금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2번.
A하고 A 프라임, 그 다음에 B하고 B 프라임이 있고, 그 다음에 우열관계가 분명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아버지, 어머니 1, 2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차근차근 봐보도록 할게요. 표는 아버지하고 어머니, 그 다음에 자녀 2번만 나타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한번 차근차근 봐보도록 합시다. 일단 뭐 가계도를 그려도 돼요. 그려도 되고 안 그려도 되고 뭐 다양하게 나올 수 있지만 일단은 가계도 그냥 쌤이 그리는 게 조금 더 잘 보일 테니까 가계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하고 남자 한 명씩이니까 여자, 남자. 그 다음에 발현 여부는요. 기억, 니은에 기억. 모르니까 밑줄 쳐놓을게요. 그 다음에 없고, 니은, 없고, 기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처음에 알 수 있는 건 기억에 발현된 두 사람 사이에서 기억이 발현되지 않은 여자가 나왔기 때문에 즉 여기를 보는 거죠. 그쵸? 여기를 둘 다 걸렸는데 안 걸린 여자아이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A하고 A'이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래도 뭐가 우성이냐면은 이 어머니 아버지가 걸려있는 병이 우성이고요. 이 친구 정상이 열성이다. 그 다음에 여자인 친구가 걸렸으니까 상념색체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러면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그래도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이영접합으로 있어야지 뭐가 열성인지 아직은 모르지만 그래도 A하고 A' 중에 하나는 갖고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A는 일단 이 정도로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B라는 거 한번 봐봅시다. B. B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나가 지금 남자가 걸려 있고요. 그 다음에 여자가 걸려 있고 남자가 안 걸려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오른쪽에 B'의 상대량을 줬기 때문에 이 B'의 상대량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 좀 체크해 볼 거는 쌤이 뭐 수업 시간에도 얘기를 많이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AA랑 AA 이렇게 되어 있는 가계도는 절대로 나타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A의 상대량이 2인 사람하고 A의 상대량이 0인 사람이 있다면 이 두 사람은 절대로 가족 관계가 될 수 없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게 쌤이 이제 이렇게 사람 그 번호 매긴 게 아니라 대문자 1을 2개 갖고 있는 사람은 대문자 1을 0개 갖고 있는 사람이랑 절대 부모 자식 관계일 수가 없어요.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A가 없는 사람이 결혼을 해서 A가 2개인 사람을 낳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이게 지금 오른쪽에 표를 B'이라고 봤을 때 B'이 0개인 사람, 1개인 사람, 2개인 사람이고요. 이 사람들은 아버지, 어머니, 자녀 2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렇게 어떤 가계도상에 이 숫자들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B'에 2개, 1개, 0개 있다는 뜻은 여기서 부모님들이 뭔지는 모르지만 둘 중에 한 명은 B'을 가지고 있고 둘 중에 한 명은 B'을 안 가지고 있어서 B'이 1개 있는 사람을 낳아야만 한다라는 것을 이용해가지고 문제를 충분히 풀어나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일단은 지금 자녀 2번이 무조건 이 자녀 2번이 니은이 돼야 된다라는 사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어머니하고 아버지는 누군지 모르겠어. 그런데 자녀 2번이 사실 남자아이기 때문에 얘가 B'을 하나를 가진다라는 게 자녀 2번이 B'일지 아니면은 B'Y일지를 잘 모르겠잖아요. 그쵸?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자녀 1번을 그냥 줬을 리는 없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이렇게 지금 자녀 1번하고 자녀 2번이 다르게 생겼다라는 걸 한번 이용을 해보려고 해요. 왜냐면 부모님이 지금 B'의 개수가 2개인 사람하고 0개인 사람이니까 어떤 자녀를 낳는다고 하더라도 B'이 없는 사람은 B'을 줄 수가 없고요. B'이 2개인 사람은 B'을 1개를 무조건 줄 거기 때문에 여자인 자녀 1번도 B'을 1개를 갖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자녀 2번이 남자인데 만약에 자녀 2번도 똑같이 가지고 있다면 두 사람의 형질이 똑같아야 되겠지만 두 사람의 형질이 다르다라는 걸 통해서 아 얘네들 지금 무슨 염색체에 있구나 성염색체에 있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이제 이렇게 돼 있을 때 B하고 B'이 있다라고 치면은 B하고 B'이 있을 때 자 엄마하고 아빠가 B'을 2개, 0개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여자에서는 형질이 다르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자에서 가지고 있는 B라고 하는 게 우성이 돼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자가 걸려있은 자녀 1번이 여자가 걸려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의 병은 우성에 의해서 결정된다. 얘네들 성염색체 유전이다 라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뭐 A하고 A' 중에 어떤 게 우성인지 열성인지는 뭐 정확하게는 모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B하고 B'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우열이 나타나게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체크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근데 그래도 A가 뭐가 뭔지 몰라도 쌤이 왼쪽에 가계도에다가 써놓은 것처럼 A하고 A' 각각 하나씩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부모님에서. 그러면은 기억, 니은, 디귿은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억, 가 유전자는 X형체에 있다. 틀린 말. 그 다음에 니은은 B'에 대해서 열성이니까 틀린 말. 디귿이 정답이겠네요. 자녀 2의 동생이 태어날 때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은 이렇게 생긴 사람이고요. 성염색체 구성은 B'이 지금 2개 빵개인 사람인데 이제 엄마가 이렇게 생겨야 되고요. 아빠는 그러면은 B'이 없어야 되니까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겠지.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와 같을 확률이라고 했는데 얘가 지금 어머니에 해당하는 사람이고요. 어머니는 병에 안 걸려 있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는 걸려 있고 나는 안 걸려 있는 사람을 찾으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봤을 때 어머님이랑 똑같다라는 거는 A하고 A' 중에서 우성이 뭔지 모르겠지만 어머니가 지금 가에 대해서 우성인 사람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A가 우성이건 A'이 우성이건 결국엔 여기서 우성이 나올 확률은 4분의 3이 된다라고 체크할 수 있을 거고요. 여기에서 지금 나는 걸리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B'만 가지고 있으려면 B'Y로 태어나는 2분의 1의 확률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얘네들 곱하면 8분의 3이라는 확률이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 2번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3번 한번 봐봅시다. 3번 보면은 가는 A에 대해서 나는 B에 의해서 결정되고요. 우열관계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열성, 하나는 우성, 그 다음에 하나는 상, 하나는 성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리고 문제에서 1, 2에서의 DNA 상대량이 이렇게 분수꼴로 제시되어 있고요. 두 가지 추가 조건 나와 있으니까 얘네들 보고 한번 문제 풀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얘 니은, 기억 이런 식으로 형질 써놓고 가보도록 하시고요. 우리가 유일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우열관계 판단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유일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아마도 3번하고 6번만 알 수 있겠네요. 그쵸? A하고 B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3번하고 6번의 관계를 보면 남자하고 여자가 이렇게 성별이 다른 니은이 걸려있는 사람과 걸려있지 않은 사람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치? 여기에서는 니은이라는 형질에 대해서 얘네들이 뭐가 안 된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냐면 성염색체 열성이 안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병 유전자만 2개 갖고 있을 테니까 그거를 남자한테 받으면 남자가 모순이 되겠죠. 그래서 이 정도만 알 수 있는데 일단은 분수 조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 2 나누기 기억 6을 A하고 B의 상대량에 대해서 2분의 1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얘네들은 이제 두 사람에 대해서 보고 있으니까 4분의 2까지도 사실 가능하긴 한데 여기서 4가 돼버리면은 기억하고 6번이 둘 다 BB 이렇게 소문자만 가지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아래 보시면 여기에 기억이 지금 스몰 a하고 대문자 b를 갖는 생식세포를 형성할 수 있다라는 뜻은 기억이라는 사람이 a하고 대문자 b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라서 이렇게 스몰 bb를 가지는 경우는 불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2분의 1만 가능하다라는 거를 체크해 볼 수가 있을 텐데 사실 여기에서 이제 더 무언가를 생각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 기억이 남자라는 사실 정도만 확인할 수 있으니까 문제에서 하나는 열성, 하나는 우성, 하나는 X, 하나는 상 이렇게 나와 있는 걸 좀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쪽을 결정하면 다른 한쪽이 결정이 되는 거니까 얘네들을 그래서 한쪽이 결정되면 한쪽이 다른 나머지 한쪽이 결정이 되는 거니까 그걸 이제 이용을 잘 해보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래도 최소한으로 알 수 있는 게 방금 쌤이 여기서 얘기를 했던 니은이 성염색체 열성 유전자가 아니다라는 걸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그럼 얘가 니은이 성염색체 열성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만 더 확인하면 즉 얘네들이 성염색체 우성인가 니은이 병인가 니은이 우성인 병인가? 라는 걸 이용을 해서 확인을 하면은 얘네들이 맞으면 그대로 가면 되겠지만 만약에 모순이 되면은 니은이 성염색체 우성도 아니고 성염색체 열성도 아니라면은 얘네들 상이겠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런 걸 한번 이용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니은이 성염색체 우성 질병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1, 2, 5번 기억 이런 데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 이제 열성이 정상이고 병이 우성이다라고 체크가 되는 거라서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맞는 거라면 1, 2번이 BY랑 그 다음에 스몰 BB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될 거고요. 그럼 여기서 남자인 기억은요 무조건 이렇게 태어나야만 하는 건데 이렇게 태어나면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친구가 대문자 B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에 모순이 돼버린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얘네들이 대문자 B를 가지려면 성염색체 우성도 모순이 돼야 된다라는 걸 통해서 그러면 생각해보니까 성열도 안 되고 성우도 안 되면은 얘네들이 상이구나 라는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얘네들이 상염색체 유전이라면 남자냐 여자냐에 관계없이 무조건 2개씩 가질 거잖아. 그래서 그 2개씩 가지는 경우를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기억이 어떤 형질을 가지는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건데, 이제 이게 그렇게 복잡하진 않은 게, 기억이 뭔지 몰라도 니의 6번이 지금 여자이기 때문에 이 기억하고 6번이 둘 다 스몰B를 기억하고 6번이 지금 상염색체 유전이면서 스몰B를 2개 가지려면 사실 2가지 케이스밖에 안 돼요. 둘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대문자 BB를 가지거나 아니면 둘 다 대문자 B 스몰B를 가지는 이런 케이스가 돼야만 하는 건데, 이렇게 대문자 BB 동형 우성 접합, 그러니까 우성 동형 접합을 가지는 경우에는 부모님이나 자식들이 모두 대문자 B를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자식들이 모두 다 자기랑 똑같이 생겨야 돼요. 그런데 이제 기억에 부모님들이 둘 다 니은에 걸린 거나 둘 다 정상인 것도 아니고, 6번의 부모님도 한 명은 니은이 걸려 있고 한 명은 니은이 안 걸려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대문자 BB가 들어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용하면은 기억하고 6번이 대문자 B 스몰B가 되면서 여기서 니은이 걸려있다는 사실이 6번에서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성이 니은에 걸리게 되는 거구나 라는 걸 확인하면, 거꾸로 A라는 건 성염색체 유전이어야만 하는 거고, 니은에서 병이 우성이니까 기억에서는 병이 열성이겠구나 라는 거가 자연스럽게 판단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6번 같은 경우에는 정상이어야 되는 거니까 A를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될 거고요. 기억은 그러면은 이제 부모님들을 한번 확인을 해봤을 때 2번이 스몰 AA, 그 다음에 1번이 지금 대문자 A에 Y를 가져야 되는 상황이 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남자이기 때문에 스몰 A에 Y를 가지겠다라고 생각하면 대문자 A가 두 사람 합쳐서 한 개만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1, 2번이 완성이 되고요. 그러면은 6번 같은 경우에는 4번이 스몰 AA로 나와 있기 때문에 6번도 대문자의 스몰 A가 된다라고 결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정리를 해보면 두 사람은 AY에 BB, 그 다음에 대문자의 스몰 A에 이형접합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보기 판단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기억은 틀렸고 니은은 맞았고, 그 다음에 디귿, 기억과 6 사이에서 애가 태어날 때 가나가 모두 발현될 확률, 가가 발현되려면 스몰 A만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나가 발현되려면 B를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가만 발현될 확률은요, 요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2분의 1의 확률, 그 다음에 대문자 B를 가질 확률은 이형접합이 교배를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4분의 3 이렇게 하면은 8분의 3이 정답 4번이 된다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4번으로 갑시다. 4번. 가는 서로 다른 세 개의 상염색체에 존재하는 세 쌍의 대립유전자에서 결정이 된다. 대문자의 수가 다르면 표현형이 다르다. 다인자 유전스러운 조건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나는 대문자 2에 의해서 결정되며 유전장이 다르면 표현형이 다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나는 중간 유전이네요. 그쵸? 중간 유전. 그래서 일단 얘는 세 쌍의 다인자. 근데 다인자이면서 서로 다른 상염색체라고 했으니까 다인자이면서 독립인 케이스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하고 나가 서로 다른 상염색체에 있다는 거는 가하고 나도 지금 독립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하고 나를 완전히 따로따로 구해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 P의 유전자형이 나와 있네요. P의 유전자형은 AA, BB, DD에 E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B에 DD 그리고 EE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P하고 Q에서 가의 표현형은 서로 같고 나의 표현형은 서로 다르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가의 표현형은 여기서는 지금 대문자 3개짜리인 사람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중간 유전인데 대문자 2인 사람이니까 이제 나는 달라야 되겠죠? 그랬을 때 지금 P하고 Q 사이에서 기억이 태어났을 때 가하고 나에서 표현형이 Q와 같을 확률을 찾아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16분의 3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16분의 3이라고 하는 숫자를 이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이 두 가지 케이스를 어떻게 지금 좀 생각을 해볼까, 이런 고민들을 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나의 표현형이 지금 서로 달라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이 친구가 서로 같은 게 나와야 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 가는 좀 너무 복잡하니까 나 먼저 좀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왜냐면은 나의 표현형이 지금 다르다라고 했으니까 이 친구가 P면 Q가 가질 수 있는 표현형이 사실상 유전자형이 대문자 2 스몰 2이거나 스몰 2 스몰 2 중에 하나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가와 나의 표현형이 Q와 같을 확률이라고 했으니까 이런 사람이랑 지금 이제 이런 대문자 22라는 사람이랑 이런 애들 둘 중에 한 명이 만나서 자기랑 똑같을, 얘가 Q니까 얘랑 똑같을 확률을 궁금해하고 있는 건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스몰 2라는 건 애초에 안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스몰 e이면 대문자 e하고 스몰 e가 만나서 자손이 이렇게만 태어날 건데 얘가 중간 유전이기 때문에 무조건 스몰 e랑은 표현형이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스몰 e가 되는 경우는 안 되겠다라는 거를 금방 눈치를 챌 수가 있을 테니까 그러면은 Q가 가질 수 있는 것은 대문자 e하고 스몰 e를 갖고 있는 표현형이겠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 있고요. 여기에서 Q랑 똑같을 확률을 구해라 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얘네들은 2분의 1의 확률로 나온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거야. 그래서 P하고 똑같을 확률이 그럼 몇 분의 몇이 돼야 된다라는 거냐면 우리가 P하고 Q하고 결혼해서 가하고 나의 표현형이 똑같으려면 가가 똑같을 경우 나가 똑같을 경우가 각각 따로따로 구했을 때 곱으로서 16분의 3이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조건이 뭐이기 때문에 가하고 나가 서로 독립이기 때문에 서로 따로따로 구한 다음에 곱해줘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8분의 3이라는 것 곱하기 2분의 1이라는 것의 확률로 계산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이 2분의 1이 여기서 결정이 된 거니까요. 그래서 그러면은 부모님이 지금 이렇게 뭔지 모르는 대문자가 3개인 확률일 때 이 8분의 3이라는 게 어떻게 나올지를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대문자 3개인 사람을 찾으려면 이제 결국에는 이 8분의 3이라는 확률이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좀 해줘야 되는 건데 우리가 사실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표현형이 같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얘네들이 지금 유전자형이 조금은 다를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봐봐 우리가 대문자 3개인 확률이 대문자가 3개가 될 거를 이제 좀 고려를 할 때 사실 이런 식으로 P처럼 모두 다 이형접합일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가 될 수도 있는 거야? 동형접합이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대문자가 3개인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은 빠르게 한번 체크를 해줄 수가 있는 거고 우리가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지 혹은 확률이 이 8분의 3이라고 하는 확률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나올지를 한번 생각을 해서 계산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쌤이 케이스를 두 가지로 나눠서 보여줄 건데 일단은 뭐 간단한 것부터 봅시다. 얘가 지금 이렇게 모두 다 이형접합인 게 조금 더 쉽잖아. 그래서 1번 케이스를 먼저 좀 계산을 해보면은 우리가 대문자가 3개 결국에는 Q와 같을 확률이기 때문에 가에 대해서는 대문자가 3개일 확률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대문자가 3개일 확률 찾으려면은 우리 이거 모두 다 독립일 때는 이형접합 개수 세 가지고 체크하면 된다라고 했어요. 이형접합이 총 6개니까 이 6C 그 다음에 대문자가 3개 있었으면 좋겠다. 2의 6승 이렇게 나눠주면은 얘네들이 답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해봤자 어차피 여기서 8분의 3이라는 게 그 숫자가 절대로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이 경우가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을 해주고 바로 이렇게 동형접합이 들어있는 두 번째 경우를 생각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경우를 한번 얘기를 해보면요. 두 번째 경우에서는 P에서 이형접합이 하나, 둘, 세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Q에서는 이형접합이 하나밖에 없을 테니까 총 4개 중에서 뽑기를 할 건데 대문자가 3개 있었으면 좋겠어. 그런데 조심할 건 쌤이 이거 볼 때 이렇게 동형접합이 들어있으면은 대문자를 무조건 주는 동형 대문자 우성 동형접합 우성이라고 하면 안 되겠다. 대문자로 동형접합인 친구가 있으면은 대문자 한 개를 무조건 한 개는 받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총 3개 중에서 2개만 뽑으면은 마무리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보면 얘네들이 8분의 3이 나온다라는 거를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부모님이 Q 쪽이 똑같이 대문자가 3개인 사람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어떻게 되어 있어야 되겠다? 동형접합이 섞여 있는 케이스로 나와야 되겠다라는 거를 체크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기억, 니은, 디귿 봐볼게요. 기억, 다인자, 그다음 니은 이렇게 이형접합이면 안 되죠. 동형접합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A, B, D 중에서 어떤 게 동형접합일지 몰라도 돼요. 그냥 대문자 동형접합 한 쌍, 소문자 동형접합 한 쌍, 이형접합 한 쌍 이렇게 그냥 순서 섞어서 아무거나 가지고 있어도 상관이 없는 거니까 니은은 틀렸고요. 디귿, 기억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가와 나의 표현형의 최대 가지수 물어보고 있는데 표현형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 거 구하고 나 거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P하고 Q 한번 봐보면요. P는 이렇게 이형접합으로 생겼으니까 대문자의 개수가 0개인 거부터 3개짜리 만들 수 있고요. Q라는 건요. 이렇게 대문자의 개수가 이거 생식세포 기준이에요. 그렇죠? 생식세포 기준으로 무조건 대문자를 하나 주고 얘는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최소 대문자 1개에서 B가 대문자를 준다면 대문자 2개까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1부터 5까지 총 5가지 표현형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나에 대해서는요. 한 사람이 이렇게 다른 한 사람이 이렇게 생겼을 거니까
두 가지가 나올 거라서 5가지하고 2가지를 곱하면 총 10가지 표현형이 나올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번의 답은 디귿까지 틀려서 정답은 1번 체크하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5번 가보겠습니다. 가는 A에 의해서 나는 B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A하고 B는 각각 완전 우성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렇게 A하고 B가 우성이다 라는 거 체크해 놓고요. 기역, 니은, 디귿이 사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기역, 니은 서로 다르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가나다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써봅시다. 기역, 니은. 이렇게 돼 있고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나 라는 거를 좀 확인을 해 보는데 딱히 뭐 그러니까 알 수 있는 게 있긴 하죠. 있긴 합니다. 뭐 니은이 걸렸냐 뭐 안 걸렸냐라는 걸 통해서 뭐 니은이 열성 성염색체 우선은 아니다 뭐 이런 것들 체크할 수 있긴 한데 일단 그거를 어떻게 이용할지는 좀 나중에 고민을 해보고요. 오른쪽에 표도 한번 확인을 미리 해보도록 할게요. 대문자 B, 스몰 b 이렇게 2개 나와 있고요. 우리는 지금 얘네들이 우성인지 열성인지 알고 있잖아. 그래서 얘가 지금 우성 형질이다 라는 걸 이용해서 좀 문제를 풀어보려고 해요. 1번, 2번, 5번도 다 나와 있고 1번은 니은 안 걸렸고 2번 니은 걸려 있고 5번도 니은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우성 유전자를 한번 이용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역과 니은이 서로 다르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우리가 얘들아 생각해 볼게. 기역하고 니은이 다르대. 그러면은 0, 1, 2 중에 하나일 거 아니야. 어차피 기역, 니은, 디귿은 DNA 상대량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DNA 상대량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0, 1, 2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2개가 달라. 근데 우리가 쌤이 우성 유전자를 볼 때는 우성을 갖고 있냐 안 갖고 있냐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세 사람 중에서 우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그리고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끼리 똑같은 형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2번하고 5번에서 대문자 B를 가지고 있는 게 일단은 서로 다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뭐 2번하고 5번이 대문자 B를 둘 다 갖고 있거나 둘 다 안 가지고 있어야지 2번, 5번에서 둘 다 니은이 걸렸을 수 있는 거잖아. 형질이 똑같을 수 있는 거잖아. 그런데 그게 아니다라는 걸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기역과 니은은 각각 1과 2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1하고 2 중에 하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디귿이 몇으로 결정이 되는 거야? 1로 결정이 되는 거야. 다 합쳐서 4가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1번은 스몰 b를 1개 가진다라고 체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기역과 니은이 지금 1과 2 중에 하나이잖아요. 그쵸? 근데 대문자 우성이 굉장히 좋은 이유는 이게 지금 우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뭐가 달라야 돼? 형질이 이렇게 달라야 된단 말이야. 그쵸? 그렇기 때문에 대문자 B를 갖고 있는 게 지금 2, 5번 세트이기 때문에 대문자 B를 누가 안 갖고 있어야 돼? 1번이 안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걸 쓰는 순간에 얘네들이 지금 성염색체 유전인지 상염색체 유전인지가 어느 정도 결정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지금 이 문제를 보면은 성염색체 유전인 게 확정이 되기 때문에 1번이 지금 남자이면서 스몰 by를 가지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라서 여기서 b의 성염색체 이렇게 써놓고 스몰 b를 갖고 있는 1번이 정상이기 때문에 우성이 지금 무엇이다? 병이다, 니은 병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을 거고요. 성염색체 유전임을 X염체 유전임을 확신을 했기 때문에 5번 남자는 1개를 가지고 여자는 2개를 가지는 상태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숫자들은 다 결정이 되는 거니까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6에서 체세포 1개당 대문자 E의 상대량은 몇이다 라고 되어 있냐면 디귿이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디귿이 1이다 라는 걸 이용을 해보면 될 것 같아. 6번은 여자잖아요. 그쵸? 여자이기 때문에 여자가 대문자 A를 1개 가지고 있다는 뜻은 이 사람이 대문자 A, 스몰 a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로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대문자 A, 스몰 a 하나 적어놓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역이 뭐 성이냐 상이냐 이런 것들이 좀 고민이 될 수도 있는데 A하고 스몰 a 우성이고요. 6번이 기역에 안 걸렸기 때문에 기역은 열성 형질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좀 써먹을 수 있는 거 이게 성인지 상인지가 궁금하잖아. 그랬을 때 예를 들면 이런 3번하고 8번의 관계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습니다. 기역에 걸린 여자예요. 했을 때 열성인 여자인데 열성이 기역이니까 기역에 걸린 여자인데 아버지인 3번이 나랑 다르게 생겼으니까 얘네들은 성염색체일 수 없다.
상념색체이다 라는 걸로 판단하고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가 스몰 AA인데 X염색체 있으면은 3번이 스몰 AY가 돼야 되니까 이런 식인 거죠. 쌤 지울게요 쓰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니까 이거 모순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남자하고 여자가 다른 것들 한 번씩 확인해 보면서 성인지 상인지 구분하면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억, 니은, 디귿 보고 마무리합시다. 기억, 가는 상이다. 맞는 말. 니은, 나는 열성이다. 틀렸고요. 디귿, 6과 7 사이에서 그럼 6, 7 써봅시다. 기억은 상인데 여기서 AA 이렇게 갖고 있으니까 6번은 대문자의 스몰 a, 그 다음에 7번도 4번이 스몰 AA니까 대문자의 스몰 a 이렇게 써주시고요. B 같은 경우에는 우성이니까 B, 그리고 여기는 스몰 b의 y고 6번은 지금 스몰 by를 갖고 있는 1번한테 스몰 b를 받아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형질이 결정이 됩니다. 모두 발현되려면 A만, 스몰 a만 가지고 대문자 B를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확인을 해보면요. 4분의 1 곱하기 그 다음에 대문자 B를 가지려면 2분의 1 이렇게 되니까 8분의 1로서 디귿까지 정답 3번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6번 가보도록 하시죠. 6번 가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상념색체에 있는 두 쌍의 대립유전자. 그럼 독립이란 뜻이네요. 두 개가 들어있으니까 그렇죠. 독립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를 결정하니까 두 쌍 다인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나는요 DF 복대립이죠. 그리고 가와는 서로 다른 상념색체에 있다. 그럼 가와 나도 독립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서로 따로따로 계산하고 곱하기로 연산해 주시면 될 겁니다. 유전자가 총 몇 개인데? 3개인데 4가지 표현형이니까 중간 유전 하나 들어있어야 되고요. 얘네들이 똑같으려면 얘는 2로 나오니까 대문자 2가 우성, 얘네들이 똑같을 때 얘가 F로 나오니까 F가 우성 이렇게 되면은 E하고 F가 중간 유전, D가 열성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1과 2의 가입 표현형은 서로 다르다. 그러면 대문자 개수가 서로 다르다라는 상태이고요. 3번에서 기억이 태어날 때 나타날 수 있는 표현형이 최대 16가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6가지. 근데 16가지를 뭐 한 개의 형질이 만들 수는 없을 것 같고 이 16가지는 이제 가하고 나가 서로 뭐니까 독립이니까 따로따로 경우의 수를 구해서 곱한 게 16가지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4 곱하기 4일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복대립 유전에서 4가지가 나오려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는데 얘들아 복대립 유전이 조금 어색해서 혹은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헷갈리는 친구들은 이렇게 우성이 중간 유전인 경우에는 ABO식 혈액형이랑 좀 비유를 해서 생각하면은 조금 경우를 생각하기가 쉬워요. ABO식 혈액형인데 4가지가 모두 나오려면 이런 사람들이 모두 다 자식에서 존재를 하는 경우가 나와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라서 이런 식으로 결혼을 해서 태어나는 경우들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ABO식이랑 좀 비유를 해서 생각을 해보자면은 결국에는 열성을 하나씩 필수로 들고 있는 두 사람이 결혼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거라서 얘네들은 ED라는 사람과 FD라는 사람이 결혼을 해야지 나라는 형질에 대해서 4가지가 나올 수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기억을 이제 아래쪽에 좀 더 적어줬는데 기억은 유전자형이 이거인 사람과 같은 나의 표현형을 가질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EF를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쌤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E하고 F가 만나서 중간 유전 형질을 가질 수 있을 거고요. 대문자가 몇 개짜리가 나올 수 있어야 되죠? 4개짜리가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볼게. 일단은 그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대문자의 개수가 지금 4개인 사람이 태어날 수 있으려면은 대문자를 일단 부모님이 몇 개씩은 줘야겠어? 2개씩은 줘야겠지. 왜냐면은 결국에는 여기서 A 아니면 스몰 a 그리고 B 아니면 스몰 b를 물려주는 경우들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 대문자 4개가 나온다라는 거는 부모님이 A하고 B를 하나씩 예쁘게 대문자로 물려줄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형질이 유전자형이 A하고 B는 하나씩 필수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야.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이 지금 최대 16가지 표현형을 가지려면 4 곱하기 4가 돼야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얘네들이 뒷자리에 대문자를 가질지 소문자를 가질지를 차근차근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보면은 지금 대문자가 근데 표현형이 이제 4개만 나와야 되니까 여기서 만약에 여기에 다 이영접합으로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고민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만약에 이렇게 생긴 사람이면 생식세포를 만들 때 대문자가 0개에서부터 2개짜리를 만들 수 있다 보니까 0개에서 2개짜리, 0개에서 2개짜리가 조합이 돼버리면은 빵개에서 4개짜리까지 만들 수 있는 거라서 5가지 형질이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5가지 형질이 나오면 안 되는데 4가지, 4 곱하기 4가 돼야 되는데 라는 걸 생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거는 이런 경우가 안 된다면은 동형접합을 하나씩 집어 넣을 수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둘 중에 한 명이 대문자 B를 이렇게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한 사람이 빵개에서 2개짜리, 그리고 한 사람은 대문자 B를 필수로 하나는 줘야 되기 때문에 1개에서 2개의 경우를 만들 수가 있게 된다면 최종적으로는 1개에서부터 4개짜리를 만들 거니까 4가지 경우의 수를 만족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누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형접합으로, 어떤 사람은 동형접합으로 존재를 하게 되면은 1과 2가 뭐가 다르면서 대문자가 2개짜리인 사람과 3개짜리인 사람이 만나서 가의 표현형이 서로 다르다라는 걸 만족을 시키면서 대문자가 이제 표현형이 4 곱하기 4로 나올 수도 있으면서 대문자가 4개인 사람까지 나올 수 있을 테니까 이런 케이스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확률 구해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볼 거는 일단은 DD부터 한번 살펴보면은 ED랑 FD랑 만나는 거니까 DD일 확률은요 4분의 1의 확률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 여기서는 이 사람의 유전장이 아니라 표현형을 물어봤기 때문에 대문자가 몇 개인 사람? 3개인 사람을 찾아주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앞에서 이제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듯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문자하고 소문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으면은, 그리고 모두 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독립인 다인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합 써서 문제를 풀면 돼요. 이형접합 개수가 몇 개냐면 3개죠. 그러면은 3개 중에서 대문자가 몇 개였으면 좋겠다? 3개였으면 좋겠다. 근데 3개가 아니라 몇 개로 돼야 되겠네? 대문자가 지금 여기에서 동형접합에서 1개가 필수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3개 중에서 2개의 대문자만 뽑으면서 3번 복기를 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8분의 3 이렇게 나올 테니까 위에 있는 4분의 1이랑 곱해주면 정답 32분의 3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보고 마무리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7번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7번 가는 A에 대해서 나는 B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가와 나 중 한 가지는 대문자로 표시되는 게 소문자로 표시되는 유전자의 완전 우성이고, 나머지 하나는 유전자의 다른 표현형이 다르다. 이거 중간 유전이란 뜻이죠. 그래서 우열이 분명한 경우랑 중간 유전인 경우 하나씩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다는 한 쌍의 대립유전자에서 결정되며 DEF다. 우열 분명하다라고 돼 있으니까 DEF 3가지면은 표현형 3가지 나와야 됩니다. D 또는 E 또는 F 이렇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표현형 같은 걸 토대로 보면 E가 우성, F가 우성이기 때문에 D가 E하고 F에 대해서는 완전히 열성인 건 맞는데 E가 이렇게 우성일지 혹은 F가 우성일지는 모르는 상황인 거네요. 그쵸? 둘 중에 하나이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남자 P하고 Q가 가와 다의 표현형이 모두 다르고 나의 표현형이 서로 같다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P가 이렇게 생겼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연관이 뭐랑 돼 있는지도 알려줬으니까 그걸 좀 적극적으로 이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기억이 태어났을 때 기억에서 태어날 수 있는 가, 다의 표현형은 최대 12가지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얘들아 이 12가지를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돼. 우리가 지금 가, 나, 다를 보고 있는데 이 가나다라는 형질이 지금 3개가 만약에 모두 다 독립이었다면 따로 구해서 곱해주는 게 12가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얘네들이 모두 다 독립이었다면 우리는 이거를 2 곱하기 2 곱하기 3으로 계산을 해서 12가지가 나온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텐데, 이게 아니라 이 문제를 보니까 가하고 다가 지금 뭐 어떻게 돼 있어요? 연관이 되어 있다란 말이지. 나는요 독립이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이렇게 독립과 연관이 섞여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다? 얘네들을 지금 따로따로 계산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가하고 다를 합쳐서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 거고요. 나는 따로 해도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표현형의 가지수를 구할 때 이렇게 독립인 덩어리들의 개수대로 곱하기로 찢어서 생각을 해줄 거기 때문에 가하고 다를 합쳐서 그리고 나를 따로 구했을 때 얘네들을 곱해서 총 12가지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가 지금 사실상
이제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사실 위에서 가하고 나중에서 어떤 게 우열이 분명한지 어떤 게 중간 유전인지 지금은 안 알려줬지만 우리가 이 숫자가 지금 12가지가 나와야 된다는 뜻은 얘네들이 몇 곱하기 몇이 될 수밖에 없냐면 4 곱하기 3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A하고 B 중에 하나는 지금 우열이 분명하고 그 다음에 중간 유전인 게 섞여 있다라고 했는데 우열이 분명한 건 두 가지 표현형밖에 안 나와요. 대문자이거나 소문자이거나. 그렇지만 중간 유전인 경우는 세 가지 표현형이 나올 수 있잖아.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죠. 이렇게 섞여 있거나 동형적합이거나. 그래서 4 곱하기 3이라는 확률이 가지수가 나오려면은 이 B라는 게 지금 뭐여야 된다라는 걸 확정 지어 주는 거야. 중간 유전이어야 된다라는 걸 확정을 지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로 더 볼 거는 중간 유전이 확정됐으니까 A도 분명히 무조건 이제 우열이 분명한 케이스다라는 것까지 확인이 될 거고 그 이후에는 우리가 생각을 해볼 건 이 배우자가 P하고 Q가 만났을 때 12가지라고 했으니까 이 12가지를 만족시킬 수 있는 연관의 형태 또는 유전자형을 결정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쌤이 위에다가 좀 오른쪽에다 써볼게요. 여기서 A하고 D, 그 다음에 스몰 a하고 F고요. B하고 B를 가지는 P라는 친구가 있는데 잘 문제에서 보면은 여기에 P하고 Q가 가다의 표현형이 다르고 나는 같다라고 했으니까 나에 대해서는 B하고 B가 나와야 될 거야. 그러면은 B하고 B를 이렇게 교배를 시켰을 때 B가 이제 중간 유전임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얘네들에서 세 가지가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뭐가 나와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두 개를 교배를 시켰을 때는 4가지가 나와야지만 총 곱해서 12가지가 나올 수 있다는 뜻이 될 거예요. 그런데 문제에서 가하고 다의 표현형이 모두 다르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지금 F 이게 지금 DF니까 무조건 이게 F로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이게 F로 나오는 거를 고려했을 때 이 친구는 E 또는 D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 가에서는 대문자 A가 완전 우성일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스몰 a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걸 이용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렇게인지를 알 수가 없는 노릇이고 아래쪽에 기억의 유전자형은 AABB,FF가 이런 조합일 수 있다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BB는 당연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AAFF가 나오려면은 연관이 AF로 조합이 되어 있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P에서 스몰 a 대문자 F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Q에서도 어떻게 있어야 되는 거야? 여기에 F를 하나 달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다의 표현형이 달라야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Q에서 만약에 대문자 F가 제일 완전 우성인 경우라면은 무조건 F로 나와버릴 테니까 여기서 얘 P하고 Q에서 다의 표현형이 다르려면 얘가 여기에 2가 들어가고 2가 우성인 케이스로 돼야 되겠다라는 거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의 우열 관계가 이렇게 되지 않고 대문자 2가 제일 우성인 경우가 되겠구나라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얘들아 여기 P가 만드는 게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고 Q가 만들어주는 게 이렇게 만들어주면 얘네들이 만들어지는 유전자형을 봤을 때 4가지가 모두 다른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쌤이 한번 써줘 볼게요. 이렇게 봤을 때 A, 스몰 a니까 그냥 이렇게 쓸게요. 이게 나중에 이제 좀 헷갈릴 수 있어서 A, 그 다음에 ED, 그 다음에 A의 FD, 그 다음에 스몰 AA의 EF, 그 다음에 스몰 AA의 FF 이렇게 보면은 A이면서 E, A이면서 F, 스몰 A이면서 E, 스몰 A이면서 F 이렇게 나오니까 4가지가 모두 다른 형질을 가짐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푼 게 제대로 맞았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체크해보면 될 거고요. 아래쪽에 보기 한번 봐보도록 하시죠. 기억, 가는 우열 분명하니까 이 사람은 서로 같아야 됩니다. 기억 틀렸고요. 니은, 여기서 얘네들을 모두 같은 난자가 형성될 수 있다. 잘 보시면 오른쪽에 쌤이 적어놓은 여기 형광펜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놓은 여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봤을 때 A하고 대문자 E 가질 수 있고요. B도 가질 수 있으니까 니은은 맞는 말. 디귿. 자식에서 가하다의 표현이 모두 Q와 같을 확률이네요. Q는요 이렇게 스몰 a이면서 EF를 가지고 있으니까 2로 나와야 되고요. B는요 중간 유전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아까 여기 4개 쌤이 정답인지 확인하려고 4개 봐준 여기에 한번 봐보시면은 스몰 a이면서 대문자 E가 나올 확률은요 요게 나올 확률이 지금 몇 분의 몇이냐면은 4분의 1이라는 걸 저 표에서 이미 구해놨어요.
그래서 얘가 4분의 1이고요. 얘가 4분의 1인 건 맞지만 이렇게 교배를 했을 때 대문자 B, 스몰 b 중간 유전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기 때문에 2분의 1을 곱해서 8분의 1이다 라고 체크를 해주셔야지 최종 정답이 나오는 거니까 정답 1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8번 봐볼게요. 8번은 지금 가하고 나가 보니까 T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ABO식 나와 있고 가는 지금 같은 염색체에 있다 무엇이다 라고 알려줬냐면 연관이다 라고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ABO식 혈액형하고 같이 보면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 이 표가 앞에 방어작용 단원을 안 배운 2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좀 해석이 안 될 수 있는데 이게 쉽게 항 A 혈청이랑 반응을 하면 즉 플러스라고 표현되면은 A가 있다. 그 다음에 항 B랑 반응을 하면 B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1번은 A랑 반응 안 했고 B랑 반응했으니까 얘네들은 B형이다 이런 식으로 체크하면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2번은요 A를 갖고 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B는 확실히 갖고 있다는 뜻이고 4번, 5번 보면은 4번은 A형이 확실하다, 5번은요 AB형이 확실하다 이런 정도로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1, 2, 3, 4, 5를 봤을 때 지금 가 발현 여자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정상인 사람들 사이에서 발현된 여자아이가 나왔기 때문에 T라는 것은 지금 열성 유전자구나, 가라는 게 이렇게 발현되구나, 상염색체이지만 어차피 ABO식 혈액형이랑 연관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얘네들을 이제 좀 컨트롤을 이제 유전자형 쓰면서 막 써줘야 될 거예요. 연관의 형태를 이제 어떻게 돼 있는지 가계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써줄 텐데 큰 힌트 중에 하나가 동형접합이다 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좀 써보면 1, 2번은 T 스몰 t, T 스몰 t 이렇게 생겼을 거고 4번은 스몰 tt 그리고 3번은 대문자 t가 있다라는 건 알지만 동형접합이라고 했기 때문에 대문자 tt가 된다라는 점, 5번은 잘 모른다라는 점 이렇게 체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1번이 지금 B형이기 때문에 B를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될 거고 4번은 A형, 그 다음에 5번은 AB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좋은 건 우리가 이제 A형, B형 뭐 이런 거 나와 있는 애들을 좀 써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런데 여기서 써먹기 좋은 거는 이렇게 동형접합인 애들을 써먹기가 좋아요. 그래서 4번에서 우리가 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얘들아 A형이라면 4번이 A형이니까 A형이라면 A 유전자를 하나는 가져야 될 텐데 어차피 스몰 t를 두 개 갖고 있으니까 대문자 A를 무조건 하나는 이렇게 세트로 가져야 된다라는 게 연관에서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런데 이 연관된 염색체를 누구한테 받았느냐가 중요할 거 아니야. 그런데 1번한테는 지금 못 받는 게 1번은 대문자 B, 즉 B형이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A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4번에서 A하고 스몰 t가 연관돼 있는 걸 준 사람은 2번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라서 2번은 대문자 A하고 스몰 t가 연관돼 있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게 첫 번째로 써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서 이렇게 지금 4번이 이 스몰 t를 파란 거를 갖고 있을 텐데 이거는 그러면 아빠한테 하나는 받았어야 됐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런데 4번이 A가 유지가 되려면 4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AA 아니면은 A5여야 할 텐데 AA가 돼버리면 1번이 또 B형이라는 거에 모순이 될 테니까 여기다가는 5라고 써주면 여기에 5라고 글씨가 써지는 거죠. 유전자가 써지는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1번에서 대문자 T는요 B랑 같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라서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대문자 B, T가 어디한테 갔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3번한테도 대문자 B가 하나는 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번한테도 대문자 T를 줬을지 안 줬을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5번 같은 경우에는 AB형이기 때문에 A하고 B를 하나씩 필수로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번한테 5를 받았을 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1번한테 대문자 T하고 대문자 B를 무조건 받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고 그러면 우리가 2번한테는 대문자 A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 것들을 차근차근 채워나가면서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잘 보면 우리가 이 대문자
2번에서 대문자 T에 연관되어 있는 애가 누군지 좀 궁금했을 수 있는데 표를 다시 한번 와서 확인을 해보면 2번이 B를 무조건 가지고 있긴 해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면은 대문자 B를 무조건 하나는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걸 생각하면은 2번이 AB형이었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대문자 T를 줘야 되기 때문에 3번한테는 요 대문자 B하고 대문자 T가 들어있는 걸 줬을 것이고요. 5번 같은 경우에는 AB형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A가 하나는 있어야 되는 거니까 A하고 스몰 t를 달고 있는 걸 줬겠다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마무리가 되겠네요. 2번은 AB형이니까 플러스 플러스, 3번은 B형이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식으로 체크해 주시면 정답을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기억, 니은, 디귿 가보겠습니다. 기억, 가는 열성이다. 맞는 말. 그 다음에 니은, 둘 다 플러스이다. 하나는 마이너스네요. 그 다음에 디귿, 5와 5번이네요. 5번은 A, B, A의 스몰 t, B의 대문자 t 이렇게 가지고 있는 친구고요. O형이면 5오고 가 유전장이 5번과 같으려면은 대문자 t, 스몰 t 이렇게 연관이면 되겠죠. 그랬을 때 I가 A형이면서 가가 발현된다. 대문자 t가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일단 대문자 이런 거 볼 때 A형이면서 가가 발현된다. 그러면은 얘네들 B는 받으면 안 된다. 뭐 대문자 t는 받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편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걸 받으면 절대 안 되는 거잖아. 대문자 t. B 이런 거 그러면은 이렇게만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얘네들 4분의 1이다. 정답 기억 디귿 3번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9번 봐보도록 합시다. 9번은 일단은 가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상념색체에 있는 세 쌍의 대리유전자 이거 연관이네요. 그쵸? 세 개가 두 개 들어있다 그랬으니까 2연관에 1독립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연관되어 있는 거를 A하고 B가 7번에 연관되어 있다. 그럼 D가 따로 있는 친구겠죠. 그 다음에 얘네들 다인자 유전입니다. 다인자 유전. 그 다음에 나는 EFG가 있는 단일인자 유전이고요. 나는 가와 서로 다른 상념색체. 얘가 다인자고 나는 단일인자인데 얘네들이 지금 뭐가 돼 있어? 독립이 되어 있는 거니까 여기서는 얘 따로 구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곱하기로 연산해 주시면 될 거예요. EFG 있는데 FF랑 EF가 똑같다 그랬으니까 F가 우성, GG랑 EG가 똑같으니까 G가 우성. 근데 얘가 3개인데 표현형 4가지라고 되어 있으니까 F하고 G가 중간 유전 그리고 E가 열성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1번부터 6번, 1번부터 4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A, A, B, D 이렇게 다 나와 있네요. 그러면은 체크를 해볼 텐데 일단 1번부터 6번까지 A, A, B, B, D, D가 다 이렇게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1번부터 4번까지의 나 표현형은 모두 다르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여기서 이제 복대리 유전 같은 건 이런 거 좀 써놓고 문제를 풀면 좋은데 모두 다 다르려면은 일단은 우성인 것들 F, 그 다음에 G, 그 다음에 FG가 중간 유전이니까 따로고 EE까지 전부 다 하나씩은 1번부터 4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는 뜻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에서 동생이 태어날 때 가와 나의 표현형은 최대 28가지이다 라고 돼 있는데 이 28가지가 아까 쌤이 얘기했던 대로 가하고 나가 서로 독립이기 때문에 곱으로 표현이 될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7 곱하기 4가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7 곱하기 4가 나오게끔 얘네들을 설정을 해주면 될 것 같은데 그랬을 때 6의 동생이 태어날 때 뭐 1과 같은 확률이 4분의 1, 5와 6 사이에서 기억이 태어났을 때 표현형이 최대 15가지 얘도 아마도 5 곱하기 3으로 나오는 게 아닐까라고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최대한 이 표현형을 맞출 수 있게끔 유전자형을 설정을 해주고 가계도에서 이제 그 연관에 사람들마다 연관이 다르게 생겼을 수 있으니까 이 연관을 잘 체크할 수 있게끔 설정을 해주면 될 테니까 이거 하나하나씩 한번 같이 해보는 걸로 할게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이 가계도에서 즉 그 다인자 유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인자 유전에서 연관돼 있으면 쌤이 이런 식으로 얘네들을 이제 뭐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야. 예를 들어서 이형접합일 때 뭐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얘네들이 대문자가 몇 개인지를 써주는 게 좋다고 했기 때문에 뭐 2개짜리, 빵개짜리, 1개짜리, 빵개짜리 뭐 이런 식으로 써볼 거거든요. 그랬을 때 1번부터 6번이 결국에는 전부 다 지금 이렇게 이형접합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두 사람 중에 하나인 거야. 이렇게 상인의 형태로 연관이 돼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A하고 B가 이런 식으로
상반으로 연관되어 있는 이 두 가지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나올 수가 없단 말이야. 어차피 지금 뭐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모두 다 이형접합이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못 나와요. 그래서 사실상 상인 연관인 친구들이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의 대문자 개수가 0개부터 3개까지이다. 상반 연관된 거, 상반 연관이죠, 여기서는. 상반 연관된 친구들은 생식세포를 만들 수 있는 게 몇 개부터 몇 개다? 1개부터 2개까지밖에 안 된다라는 걸 이용을 하면 아까 얘기했던 5번의 동생이 태어날 때, 즉 1번과 2번 사이에서 애가 태어날 때 7 곱하기 4의 확률이 나타나게, 경우의 수가 나타나게 되려면 상인끼리 교배하면은 0, 3, 0, 3이 만나는 거니까 얘네들은 0부터 6까지 총 7가지가 나올 거고요. 상인하고 상반이 섞여서 교배가 되면은 얘네들은 0부터 3이랑 1부터 2까지를 교배시킬 거니까 1부터 5까지가 나와서 5가지가 나올 거고, 만약에 상반 연관인 애들끼리 결혼을 하는 경우라면은 얘네들은 2부터 4까지 나올 거니까 3가지밖에 안 나올 거야. 그래서 사실상 여기 나오는 이 7이라는 숫자가 7가지라는 걸 통해서 1번하고 2번은 지금 상인 연관인 사람들이구나 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위에다가 쌤이 그린 상인 연관인 케이스로 존재한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나에 대해서도 4가지 표현형이 모두 다 나오려면 결국에는 이 4가지가 전부 다 나올 수 있는 거여야 되기 때문에 FG하고 EE가 모두 같이 나오게 되려면 사실상 1번하고 2번의 조합은 FE 그리고 GE가 결혼하는 케이스에서만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럼 자연스럽게 6의 동생이 태어날 때를 우리가 해석을 할 때는요, 3번하고 4번의 관계를 생각을 할 건데 1, 2번에서 이미 FE랑 GE를 썼잖아. 그러면은 4번 같은 경우에는 3, 4번에서는 FG랑 EE가 이렇게 결혼하는 형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가에서는 그러면은 이제 대문자가 어떻게 나올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겠죠. 그랬을 때 여기서 지금 표현형이 1번과 같을 확률이 4분의 1이다 라고 돼 있는데 사실 1번이 FE일지 GE일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뭐 어떤 것이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FGE를 교배를 시키면 FE가 나올 확률이건 GE가 나올 확률이건 어차피 이 4분의 1에서 확률을 우리가 찢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에는 앞에 나오는 건 잘 모르겠지만 뒤에 나오는 확률은 나가 같을 확률은 2분의 1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라서 그러면은 가하고 표현형이 같을 확률이 2분의 1이 되는 경우를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더해서 5번하고 6번 자체가 결혼을 했을 때 기억에서 나타날 수 있는 표현형이 최대 15가지라고 했으니까 그럼 5번하고 6번이 또 어떻게 생겼을지 5 곱하기 3이 어떻게 나올 수 있을지를 상상을 해봐야 되는 건데 사실 1, 2, 3, 4, 5, 6이 전부 다 A, A, B, B, D, D로 다 이형접합임을 알려줬기 때문에 5번하고 6번도 결국엔 상인 연관이거나 상반 연관이 쌤이 왼쪽에다 그려놓은 이 2가지 중에 하나일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것들 중에 하나를 골랐을 때 5 곱하기 3이 또다시 나오려면 결국에는 상인 상반이 섞여있는 5가지 경우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생각을 해봤을 때 5번이 결국에는 상인 연관인 애들하고 결혼해서 상인 연관인 애를 낳은 거기 때문에 3번에서 상반 연관인 애들끼리 교배를 시켜야 결국에는 3, 4번에서 상반 연관이 들어가야 6번에서 상반 연관 애들이 나올 수 있고 그러면 5, 6번에서 결혼을 했을 때 5가지 표현형이 나올 수 있는 게 명확해진다라는 거지. 그래서 상반 연관인 애들끼리 결혼을 시켰을 때 6번에서 대문자 3개가 나올 확률을 구해봐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 여기서 아까 우리가 지금 여기 쌤이 빨간색으로 표현하는 형광펜 부분인 2분의 1을 안 구해봤었는데 사실 상반 연관인 사람들끼리 결혼을 하면 결국 생식세포가 지금 대문자의 개수가 1개 또는 2개, 1개 또는 2개인 사람만 태어날 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대문자를 더해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4분의 2의 확률로 즉 2분의 1의 확률로 대문자를 3개를 갖겠다라는 것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럼 1, 2, 5번 가족은 상인연관 3, 4, 6번 과정은 상반연관이고요. 5, 6 사이에서 그러면은 나 형질에 대해서는 3가지가 나와줘야 되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은 이제 3가지가 나오기 위해서는 6번에서는 결국에는 EF가 아니라 FE라고 할까요? E가 열성이니까 FE
또는 G2를 가지고 있을 거기 때문에 여기서 자식에서 세 가지가 나오기 위해서는 이 상인 연관인 개체에서 F2랑 G2랑 교배를 했을 때 어떤 자식이 나와야지 이 친구들이 조금 더 다양하게 세 가지를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를 고민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쵸? 그럼 여기서 자식이 이제 세 가지가 나오기 위해서는 FG나 혹은 뭐 FE 혹은 G2 중에서 어떤 조합이 되어야 될까라는 것들을 좀 고민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G2나 FE 이렇게 서로 다른 게 들어가 버리면 아마 네 가지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가 안 나오고 여기서 세 가지가 나오려면은 아무래도 이 우성으로만 되어 있는 FG가 여기서 나와줘야지 이게 두 개가 어떤 경우라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F 하나, 그 다음에 G 하나, 그 다음에 FG 하나 이렇게 세 가지로 통일이 돼서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5번이 아마도 이렇게 생겨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기로 한번 가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번부터 가보시죠. 1번은 2를 가지고 있다. 1, 2번은 F2도 되고 G2도 되는 섞여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2가 있다라는 건 확정이라서 기억은 맞는 말이고요. 니은 6에서 A, B, D, E를 이렇게 가질 수 있는 난자 물어보고 있는데요. 6번은요 상반연관 개체입니다. 그래서 A하고 B가 이렇게 대소문자를 섞어서 가질 수 있고요. D는 독립이니까 아무거나 가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6번 같은 경우에는 F2나 G2 중에 하나라고 했었나? 그렇죠. 왜냐면 이제 6번이 FG와 EE 중에 태어난 친구이기 때문에 FE나 G2 중에 하나인 사람이 6번이라서 E를 무조건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니은도 맞는 말입니다. 디귿, 기억은 5와 6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인데 표현형이 모두 5번과 같을 확률을 찾으라고 했어요. 일단 가에서 이제 봐보면은 5번은 지금 상인연관인 개체니까 가부터 한번 봐볼게요. 대문자의 개수가 0개, 1개, 2개, 3개인 사람하고 6번은 상반연관인 사람이니까 대문자를 1개 또는 2개 만드는 사람이야. 그랬을 때 대문자가 총 몇 개이고 싶냐면 3개이고 싶은 거니까 이 4개하고 2개를 결혼시켜서 나타나는 경우라서 8분의 이렇게 나오면 3개, 이렇게 나오면 3개니까 8분의 2 해서 4분의 1의 확률이고요. 그 다음에 FG랑 FE 또는 G2를 결혼시키는 경우인데 결국엔 여기에서 FG가 다시 나와야 되는 거라서 이 경우에서는요 확률이 무조건 4분의 1로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개를 곱했을 때 16분의 1이 나올 수 있다라는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정답 5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이 다인차 유전이 연관이 들어가면 좀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거 연습을 충분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얘들아 처음부터 다 구하려고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상인 연관일 때랑 상반 연관일 때 대문자를 몇 개 가지는 생식세포를 만들 수 있는지를 구분을 잘 해놓으면 반복해서 나오더라도 우리가 그 계산을 미리 만들어 놓은 걸로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요거를 좀 미리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10번은 가가 나와 있고 나가 나와 있네요. 일단은 가는 완전 우성, 나는 EFG 네 가지라고 되어 있으니까 중간 유전 껴 있을 거고요. E가 우성, 그 다음에 F가 우성이니까 E는 F 그리고 G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에서 발현 여부 나와 있고 DNA 성대량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제 아래 조건이 1, 2, 3, 4의 표현형 모두 다르고 2, 6, 7, 9도 모두 다르다. 이게 복대립 유전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형태의 조건이에요. 이게 복대립은 표현형이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이 표현형이 여러 가지를 이제 몇 사람이 이렇게 동일하게 혹은 모두 다르게 가지고 있다라는 조건을 주면서 제한을 하는 편이고 여기서 3과 8은 이형접합이다 라고 돼 있으니까 이런 것들 차근차근 이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가부터 한번 차근차근 봐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여기서 형질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으니까 그래도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를 좀 봐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체크를 해볼 거는 가에서 뭐 우열관계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거나 그런 건 없고요. 여기서 뭐 1번하고 6번 또는 2번하고 5번이 뭐 똑같은 케이스지만 남자가 걸려있고 여자가 안 걸려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성염시체 유전자라면 얘네들이 열성인 경우는 아니죠. 모순이 우성인 경우는 모순이 되겠다라는 거를 체크할 수가 있긴 한데 이건 사실 방법을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염색체 우성이 모순이야. 그러면은 이거 혹시 성염색체 열성인가를 한번 시도해 보는 게 좋은 방법이긴 해요. 왜냐면은 그걸 아냐 모르냐 혹은 이게 모순이 생기냐 안 생기냐를 통해서 뭘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냐면은 얘네들이 성이 맞냐 혹은 성이 이제 성염색체 우성도 모순이고 열성도 모순이니까 상이냐라는 걸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인 건데, 여기서는 뭐 A의 상대량이 다 기호로 나와 있어서 풀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으니까 우리는 즉 이제 나라고 하는 복대립 유전에 의해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일단 우리가 이렇게 아래쪽에 네 가지 사람이 나의 표현형이 모두 다르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나라고 하는 건 네 가지 표현형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 가능한 게 EFG죠. EFG니까 그 다음에 F, 그 다음에 EF, 그 다음에 GG 이렇게 해가지고 총 4가지가 1, 2, 3, 4, 2, 6, 7, 9에서 공평하게 하나씩 나와야 된다라는 거고요. 여기 표를 보면은 뭐가 나와 있어? 2가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가 2를 주인공으로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다. 근데 얘들아, 지금 여기서 1, 2, 3, 4하고 2, 6, 7과 다른데 2가 주인공이잖아.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야. 2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지?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왜냐면 2가 열성이 아니라 우성인 친구이기 때문에 2라는 게 있으면 결국에는 표현형이, 쌤이 다 써볼까요? 이렇게 유전자형으로 써보면은 EG, FF, 좀 헷갈리니까 다시 쓰면은 FF, FG, EFGG. 즉 여기서 생각을 해봤을 때 이렇게밖에 유전장이 나올 수가 없는데, 그럼 생각을 해볼 건 대문자 2를 가진다라는 뜻은 요렇게거나 요렇게거나라는 뜻이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2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쌤이 2를 보고 문제를 푸는 거야. 여기서 1, 2, 3, 4 중에서 대문자 2를 가진 사람이 몇 명만 있어야 된다? 2명만 있어야 되는 거고, 나머지는 F 또는 G로만 구성된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2, 6, 7, 9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지금 1번에서 대문자 2가 하나 이미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1번에서 2가 이미 하나 들어가 있다라는 거는 2번, 3번, 4번 중에는 대문자 2를 가진 사람이 단 한 명만 있어야 된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고, 1, 2, 3, 4는 모두 다 다른 부모들이지만 여기서 오른쪽에 2, 6, 7, 9는요. 쌤이 좀 표시를 해보면 2, 6, 7, 9는 여기서 일종의 이 가족관계를 조금 확장시켜 놓은 형태예요. 2679가 서로 지금 유전자를 주고받는 이 부모 자식 간으로 연결된 게 굉장히 많잖아. 그래서 대문자 2가 어떻게 들어갈까 이런 고민들을 차근차근 해주면서 문제의 조건을 맞춰 나가야 된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볼 거는, 여기에서 대문자 2가 중요하긴 하지만 여기 오른쪽에 상대량을 보면 스몰 a가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안 되는 숫자, 불가능한 숫자를 좀 컨트롤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에서 스몰 a가 지금 열성이다 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얘가 지금 열성 유전자거든요. 그러니까 쌤이 열성 유전자를 찾을 때는 어떤 걸 많이 쓴다 그랬자면은, 열성 유전자가 만약에 0이라면 얘네들이 지금 어떻게 돼야 된다? AA를 가지거나 AY를 가지거나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가지고 문제를 풀 때 확인해 볼 거는 4번이 지금 여자이기 때문에 이 4번 여자가 만약에 스몰 a가 기억이 만약에 0이 된다면 4번이란 사람은 무조건 여자라서 대문자 AA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7, 8번이 다르다라는 게 뭐가 돼버리는 거야? 모순이 돼버리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기억이 그래도 0은 아니다라는 것 정도는 확인을 하고 넘어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기억이 0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냐라고 물어본다면,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2를 써먹을 건데 기억이 0이 아니다? 그러면 기억은 뭐하고 뭐 중에 하나다? 2라고 2 중에 하나이다 라고 쓰고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쌤이 아까 이 네 사람의 나의 표현형이 모두 다르려면 우리는 대문자 2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대문자 2를 이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일까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런데 만약에 지금 1번이 대문자 2를 이미 갖고 있는 상황이라면 2번도 대문자 2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 될 거예요. 그러면 쌤이 지금 이렇게 빨간색으로 또 한번 표시를 해볼 건데, 요렇게 1, 2, 3, 4번에서 대문자 2를 가진 사람이 2명만 나타나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표현된 사람들 중에서도 대문자 2가
가진 사람이 2명만 표현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요걸 이용해서 기억이 1인지 2인지를 판단해 주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얘들아 여기서 한 가지 조금 더 보이는 건 뭐냐면 2, 6, 7, 9는 가족관계 애들이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서 사실 생각을 해볼 건 6번이 대문자 2가 될 수 없다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 즉 니은은 2는 아니다라는 걸 쌤이 좀 확인을 해보고 싶은데 왜 그러냐면 이 가계도상에서는 동형접합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6번이 만약에 대문자 2라면 2번도 대문자 2를 가져야 되고요. 9번도 대문자 2를 이렇게 가져야 될 거란 말이야. 이렇게 나눠주고 물려줘야 되고 물려받아야 되니까. 그러면 2, 6, 7, 9 중에서 대문자 2를 가진 사람이 3사람이나 돼버리니까 그러면 4사람이 모두 다 표현형이 다를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논리들을 이용해서 대문자 2가 결국에는 뭐가 아닐 것이다? 2가 아닐 것이다 라는 것을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얘네들을 후보들을 정할 때 이제 쉽게 얘네들이 1일까 2일까 0일까를 도전을 해서 문제를 풀어볼 수가 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좀 짜증이 날 수도 있긴 하지만 여기서는 직접 써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써봐가지고 얘네들이 안 되는 경우들을 좀 체크를 해줘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 안 되는 경우들을 한번 차근차근 얘기를 해보는 걸로 하려고 하거든요. 일단 뭐 기억이 1인 것부터 해보자. 기억이 1인 거라고 하면은 만약에 첫 번째 케이스로 쌤이 오른쪽에다 써줄게요. 1번에서 첫 번째로 기억이 1이다 라고 한다면은 니은은 2가 아니니까 니은은 0이 돼야 되겠죠? 니은은 0이 돼야 되고요. 그럼 디귿은 뭐가 돼야 되는 상황이 올 거야? 2가 돼야 되는 상황이 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얘네들이 어떻게 될지를 한번 체크를 해볼 건데 기억이 1이다, 니은이 0이다, 디귿이 2다 되면은 일단은 우리가 1, 2, 5, 6의 가족에서 대문자 2가 몇 개씩 들어갈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6번에 대문자 2가 안 들어가면은 6번이 지금 니은이 0이잖아요. 그쵸? 그럼 대문자 2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건 6번이 대문자 2가 없으면 당연히 9번한테도 대문자 2를 줄 수가 없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7번이 무조건 대문자 2를 하나 가지는 2번하고 7번에 대문자 2가 들어가는 상황이 나와야지만 할 거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얘들아 얘가 대문자 2를 가지면 3번하고 4번 중에서 대문자 2를 하나는 줘야 된다는 뜻 아니니? 그쵸? 그럼 3번하고 4번에 대문자 2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 되는 거고 그럼 아까 얘기했던 1번부터 4번까지 해서 표현형이 모두 다 다르려면 대문자 2를 가지는 사람이 4명 중에서 2명은 돼야 될 텐데 그리고 2명 외에는 대문자 2를 가지면 안 되는데 대문자 2를 가진 사람이 3명이나 돼버리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 모순이 되는 거예요. 쌤이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얘가 기억이 1이고 니은이 0이고 디귿이 2면 2번은 대문자 2를 하나 가지고 그쵸? 그 다음에 5번도 대문자 2를 하나 가질 거고 6번은 대문자 2를 안 가질 거야. 그럼 6번이 대문자 2를 안 가지는 건 가능해요. 1, 2번이 대문자 2가 아닌 것만 주면 되니까. 그런데 6번에 대문자 2가 없다는 뜻은 나는 9번한테 대문자 2를 물려주지 않을 건데 그러면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2번하고 6번하고 7번하고 9번 중에서 대문자 2를 줄 수 있거나 혹은 가질 수 있는 후보가 사실 9번도 뭐 7번이 주면은 가능한데 결국에는 7번이 주려면 7번이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결국에는 대문자 2를 이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3, 4번이 대문자 2를 줘야 된다는 뜻이니까 3, 4번에서 대문자 2가 존재해 버리면 1, 2, 3, 4의 표현형이 4가지가 서로 다른 것 중에서 대문자 2가 3개가 들어가 버리니까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문자 2가 이제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것, 즉 4사람의 표현형이 모두 다 다르다라는 거를 봤을 때 여기서 얘네들이 모순이 되기 때문에 쌤이 전부 다 지우고 이제 여기서 이 첫 번째 경우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기억이라는 게 2가 되고 그러면은 기억이 2가 됐을 때 대문자 2 이런 식으로 정해질 거기 때문에 여기다 2를 집어 넣어주고요. 그럼 6번은 대문자 2를 하나는 최소한 물려받아야 되는데 6번은 니은이기 때문에 대문자를 2개 다 가질 수는 없을 거잖아. 그치? 기억하고 니은은 다른 거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하나만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6번하고 7번하고 9번에서 빈자리에는 대문자 2를 제외한 F하고 G만 들어가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어차피 2번이 대문자 2라고 결정이 됐으면 나머지 하나의 2를 가지고 있는 6번은요 F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와 같은 맥락으로 1, 2번에서도 표현형이 달라야 되기 때문에 1번도 F가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리고 9번하고 7번을 봤을 때 6번은 대문자 1을 물려줘 버리면 9번도 대문자 2를 가지게 되는 거니까 표현형이 다를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9번에 대문자 F를 하나 주게 되면은 F 어쩌고 하고 GG가 모두 다 있어야 되는 거라서 F의 G 그리고 7번에 GG가 들어가게 되면은 2, 6, 7, 9가 모두 다를 수 있겠구나. 그 다음에 7번을 나오려면 3, 4번이 GG가 들어가야 될 거고요. 여기에서 한쪽은 FG, 한쪽은 GG가 돼야 되는데 문제에서 3과 8의 나의 유전자형이 이형접합이라고 했으니까 3번은 GG가 될 수 없으니까 FG, GG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결정이 되고 8번도 다르다고 했으니까 FG 이렇게 결정을 해주면 얘네들이 모두 다 완벽하게 맞아떨어진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복대립 유전이 얘네들 찾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운에 의존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유전자를 이용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디귿은 자연스럽게 0이 됩니다. 그래서 디귿이 0이 됐기 때문에 오른쪽에서 이제 스몰 a가 0이다라는 걸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면 3번이 하필이면 또 남자잖아요. 그러니까 AA냐 AY냐 이런 싸움들을 할 거고 7, 8번이 가가 걸린 사람 안 걸린 사람 한 명씩 있으니까 3번이 AY가 돼야 되구나. 그럼 A는요 성염색체 유전자이고 3번이 병에 안 걸렸기 때문에 대문자 A가 정상 스몰 a가 병 이렇게 처리를 하면은 얘네들 0, AY를 가지는 사람 기억이 두 개니까 여기서 AA라서 7번은요 스몰 a의 Y 하나 가지고 있고요. 8번은요 대문자 A의 스몰 a 이렇게 되는 거라서 한 개 가지고 있는 거라 A하고 B는요 각각 모두 다 1이 된다라고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기 한번 봐볼게요. A 더하기 B는 2이다인데 기억이 2이다니까 맞는 말. 7의 나의 유전자형은 도형접합이다. GG라고 써놨죠 쌤이 위에다가. 그러니까 니은도 맞는 말. 디귿 9의 동생이 태어날 때 가 나의 표현형이 모두 8과 같을 확률. 일단은 9의 동생이면 EFGG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FG가 나올 확률은요 2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가에서는요 7번이 스몰 a의 y고 6번 같은 경우에는 1번이 지금 스몰 a의 y가 되는 거라 6번이 대문자의 스몰 a입니다. 그래서 대문자의 스몰 a 이렇게 교배를 시켜주면 스몰 a가 걸려 있어야만 하는 것 같죠. 그러니까 아니죠. 8과 같은 걸 찾아야 되네요. 그럼 8과 같은 것은 정상인 걸 찾는 거니까 그래도 2분의 1이네. 그러면은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4분의 1이 된다. 디귿까지 맞는 말이라서 정답 5번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하고 나 다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한번 차근차근 봐봅시다. 가는 7번에 있다. 그 다음에 나와 다는 7번에 하나, 9번에 하나 있다. 그럼 이게 염색체 그 번호를 확실하게 줬으니까 7번 염색체에 일단은 2개가 있다라는 거고 9번에 1개가 있다라는 뜻일 거야. 그래서 이연관 일독립인데 여기에 일단 A하고 A'에 하나는 들어가 있어야 되고 우리한테 물어보는 건 B하고 D 중에서 어떤 게 7번하고 9번에 따로따로 있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체크를 해보면 A라는 거에 대한 정보 차근차근 봐봤을 때 AA' 중간 유전이다. BB'은요 이제 BB'은 이제 완전 우성이다. 그래서 중간 유전임을 알려줬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 완전 우성이다. 우열이 분명하다라는 거 줬습니다. 그 다음에 다 같은 경우에는요. DEF가 존재한대요. 그런데 DEF가 4가지고 이렇게 우열 관계가 있다라고 합니다. D가 우성, 그 다음에 F가 우성. 그러면은 4가지여야 되니까 D하고 F가 똑같고 E가 열성이 됩니다. 남자 P하고 Q가 있는데 가나의 표현형은 같고 다의 표현형은 다르대. 그 다음에 표현형 12가지 나와야 된다고 되어 있고요. 이거일 확률이 유전자형이 이거일 확률이 8분의 1 이거인 사람과 같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차근차근 봐봅시다. 우리가 일단 제일 처음에 눈에 띄는 건 P하고 Q가 뭐 같게 생겼냐 다르게 생겼냐 이런 거 물어보고 있는데 표현형이 최대 12가지라는 거에 좀 집중을 해봅시다. 왜냐면 여기서 지금 12가지가 나와 있는데 12가지는 우리가 2 곱하기 2 곱하기 3이냐 혹은 4 곱하기 3이냐 이런 고민들을 할 텐데 여기서 정답이 되는 건 4 곱하기 3입니다. 왜냐면 2 곱하기 2 곱하기 3은 안 되는 이유가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로 곱할 것이냐 즉 여기서 곱하기로 연산이 된다는 뜻은 독립으로서 어떻게 존재하느냐라는 걸 물어보는 건데 7번하고 9번이 지금 이렇게 두 덩어리로 나눠져 있잖아. 유전자가 3개라고 하더라도 형질이 3개라고 하더라도 얘네들을 결정하는 염색체 쌍이 2쌍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12가지 표현형 혹은 얘네들의 확률을 2가지
염색체 쌍이 존재하기 때문에 두 가지의 숫자의 곱으로 표현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4 곱하기 3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여기에 지금 9번에 B가 들어갈 거냐 D가 들어갈 거냐를 결정하는 상황에서 여기에서 B는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사실 D라고 한 건 DEF 중에 하나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그래서 DEF가 들어간 것 중에 하나인 건데, 그러면 얘네들이 4 곱하기 3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둘 중에 하나가 4가지가 나오면 반대편 3가지가 나와야 되고, 3가지가 나오면 4가지가 나오는 이런 형태들이 나와야 될 텐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볼 건 아래쪽에 확률도 한번 봐보면 이렇게 생겨먹을 확률이 8분의 1이다 라고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사실상 독립인 것들을 고려했을 때 4분의 1 곱하기 2분의 1 이런 식으로 이제 순서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확률들이 나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순서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 그래도 이렇게 곱으로 찢어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전자형이 이런 사람이 나와야 된다라는 건 결국엔 A하고 A', B하고 B'을 만들 수 있어야 된다. 혹은 E라는 거. 쌤이 이걸 따로 쓰는 이유는 내가 지금 무조건 DEF가 독립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아까 쌤이 이제 그 기침 나와가지고 그랬는데 여기서 B가 여기 9번에 혼자 있을 수 없는 이유는 B는 완전 우성이기 때문에 최대 나와봤자 2가지 표현형밖에 못 만들어요. B이거나 B'이거나 우성이 열성이 분명하니까. 그래서 얘가 4 곱하기 3을 만족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DEF가 들어가줘야 된다라는 거라서 독립인 게 확실하니까 이 2가 나올 확률을 따로 계산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좀 얘기를 해보면 2가 나온다는 뜻은 사실상 부모님들이 2를 하나씩은 갖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러면은 여기 표현형이 얘네들이 2가 나올 확률도 중요하지만 얘네들이 교배해서 4가지 또는 3가지 표현형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를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얘네들이 2일 확률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를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서 문제에서 다의 표현형이 서로 심지어 다르다라는 것까지 알려줬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가능한 경우는요. DE랑 FE 둘 중에 하나랑 EE가 이렇게 만나 있는 경우, 아니면 DE랑 FE랑 이렇게 만나는 경우 둘 중에 하나의 케이스가 될 텐데, 이렇게 되면 표현형이 2가지밖에 안 나와요. DE거나 EE거나 또는 FE거나 EE거나. 그래서 우리가 아까 4 곱하기 3이 나와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2가지가 나오는 경우는 안 돼서 부모님이 DE 또는 FE로 무조건 나와야만 한다 라는 걸 생각할 수 있고요. 이렇게 됐을 때 나타나는 자손의 표현형은 DE, FE, DF, EE로 총 몇 가지야? 4가지가 나오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면 3 곱하기 4, 4 곱하기 3이 결국에는 9번을 교배했을 때 4가지가 나와버리기 때문에 7번을 교배했을 때는 3가지만 나오면 총 12가지를 만들 수 있겠구나 라고 우리가 추론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랬을 때 그러면 나머지 이제 A하고 A' 그리고 B하고 B'이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을지에 따라서 3가지 표현형이 나올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런 그 A', B, B', D, E 이런 식으로 얘네들을 어떻게 체크할지를 좀 하나하나씩 체크를 해보면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씩 둘씩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E는 아래에서 다 봤으니까 E는 쌤이 공간이 부족해서 좀 지울게요. 그러면 이제 AA', B, B'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봐야 될 텐데, 얘들아 AA'은 중간 유전이거든요. 그다음에 BB'은 우열이 분명한 경우고, 근데 자손에서 이런 애들이 태어날 수 있다라는 거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누가 엄마인지 아빠인지 모르지만 한 사람은 A를 갖고 있고 한 사람은 A'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뭐가 같다라고 했냐면은 표현형이 같다라고 되어 있는 이 조건을 한번 봐볼게요. 표현형이 같대. 그러면 표현형이 같으려면은 결국에는 중간 유전이면 표현형이 같으려면 우열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유전자형까지 완전히 같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결혼을 해서 이렇게 태어난 건데 이 사람이 둘이 지금 똑같이 생겼어야 되니까 유전자형이 같아야 되니까 이 사람이 A' 갖고 있으면 이 사람 A' 있어야 되고 이 사람 A 있으면 이 사람도 A 있어야지 똑같은 유전자형, 표현형을 가질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A하고 A'은 두 사람이 똑같이 가지고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랬을 때 B하고 B'을 어떻게 가지고 있을까? 일단 이 사람들이 하나씩은 가지고 있을 텐데 자손에서 이렇게 태어나야 되니까. 그런데 얘네들의 이 우열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리고 연관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저런 확률이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걸 한 번씩 계산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가능한 것은 연관을 찾아야 되니까 연관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 앞서 얘기했듯이 두 사람이 A''을 갖고 있는 건 확실해요. 그리고 이제 D2랑 한 사람은 D2, 한 사람은 F2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2를 가질 확률이 4분의 1이라서 그렇죠? 그럼 A B B'을 가질 확률이 2분의 1인 걸 찾아줘야 되고요. 표현형은 몇 가지가 나오면서 A, B를 합쳐서 세 가지가 나오면서 동시에 A', B, B'인 사람과 표현형이 같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거를 좀 쉽게 생각하는 방법은 이런 애들이랑 표현형이 같은 제일 쉬운 사람을 찾는 방법은 얘네들이랑 뭘 똑같은 걸 만들어 버리는 거야? 유전자형이 똑같은 걸 만들 수 있는지를 한번 봐보는 거야. 유전자형이 똑같으면 표현형이 같을 테니까. 그래서 D2인 사람 만들 수 있냐? 만들 수 있죠, 이미. 그러면 D2는 좀 제외시키고 A', BB'을 만들려면은 A'의 한쪽에다가 B를 달아주고 다른 한쪽에 B'을 달아주면 어떨까 이런 고민들을 할 수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가능한 거는 세 가지 중에 하나일 거야. 여기서 두 사람, 그러니까 세 가지만 되는 건 아니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뭐 상인 연관이냐, 상반 연관이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체크를 할 수 있을 텐데 이 사람이랑 같을 수 있으려면 일단 이런 확률이라든지 아니면은 표현형의 가짓수를 동시에 만족시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을 한번 쌤이 예시를 한번 들어줘 보면 예를 들어서 두 사람 다 이런 식으로 프라임은 프라임끼리, 프라임 없는 애들은 없는 애들끼리 한번 만났다라고 쳐봅시다. 그러면은 여기서 나타날 수 있는 게 이제 뭐가 나타날 수 있냐면요. AA의 BB, 그리고 AA''의 BB', 그 다음에 A'A'의 B', B' 이런 애들이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건데 여기에서 B는 B'에 대해서 완전히 우성이라고 알려줬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사실상 이 친구가 나타나려면 A'A'의 B 어쩌고인 애가 나타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여기서는 A'이랑 B'이랑 짝꿍이니까 절대로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A'하고 B가 그래도 하나씩은 좀 묶여 있어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A'B랑 AB'이랑 그 다음에 A'B랑 AB'이랑 이렇게 한번 묶어보면 어떨까? 라고 봤을 때 A''의 BB AA'의 BB', 그 다음에 AA의 B', B'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을 거거든요. 그랬을 때 세 가지가 표현형이 나오게 되면서 A''의 즉 이런 사람의 BB인 것도 나올 수 있으니까 아 얘네들이 지금 이렇게 생긴 애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얘들아 물론 뭐 이런 식으로 섞여 있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섞여 있는 경우도 해볼 수 있지만 아마 이렇게 하면은 표현형이 세 가지가 안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한번 연습장에다 직접 그려봐서 표현형이 몇 가지가 나오는지 한번 꼭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는 A', B'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는 찾았으니까 A하고 하나는 그러니까 A하고 B'하고 A'하고 B하고 이렇게 섞여가지고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찾으면 되겠다라는 걸로 완성을 시키고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부모는 구별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그냥 이런 식으로 생긴 사람들이다 정도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 한번 봐볼게요. 나는 7번에 있다. 연관이니까 맞는 말이고요. 니은. 가, 다의 표현형이 모두 P와 같을 확률. P는 어떻게 생겼냐? 일단 중간 유전해야 되니까 A'I고요. 그 다음에 B를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FE 또는 DE니까 F 또는 D 가지면 됩니다. 그랬을 때 확률 찾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그려놨으니까 얘네들 해보면 쌤이 아까 여기서 생략했는데 이게 두 개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A'I면서 B를 가지고 있는 이 친구 가운데 케이스니까 2분의 1의 확률 나올 거고요. FE랑 DE 중에 하나씩 나와야 되는 건데 오른쪽에 거 교배시켜보면 D, E, F, E, D, F, E, E 이렇게 나올 테니까 요거 아니면 요거 둘 중 하나 걸리면 되잖아. 그래서 4분의 1이 됩니다. 쌤 두 개니까 2분의 1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부모님이 D, E 아니면 FE로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구하는 거기 때문에 D2라면 D2만 나와야 되는 거고 FE라면은 FE만 나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4분의 1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니은까지 정답이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디귿 P에서는요 A, B를 모두 갖냐라고 돼 있는데 둘 다 A', B를 가지거나 A, B'을 가지는 연관이 거꾸로 되어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 3번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12번으로 가볼게요. 12번은 A는 A에 대해서, B는 B에 대해서 완전 우성이다. 가와 나는 하나의 상염색체, 나머지 하나는 X염색체에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가와 나의 발현 여부, 그 다음에 3만, 아버지와 3만 정록생명, X염색체 있으니까 이게 생명 유전은 이제 X랑 연관이 나오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자녀 2하고 자녀 1에서 A하고 B의 개수가 각각 분수꼴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1번하고 2번이죠. 그럼 일단 가나랑 그 다음에 자녀 1, 2, 3 이런 거 보면서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제일 먼저 보이는 게 그래도 가계도를 그릴까요? 그 가계도는 좀 이따 그립시다. 일단 그냥 그 표에서 볼 수 있는 것만 좀 차근차근 봐보면, 일단 가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둘 다 걸렸죠. 아버지가 똑같은데 자녀 3번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병을 얘기를 해보면요. A가 우성, B가 우성인데 병이 걸린 게 우성이기 때문에 병은 걸려있다라는 거 체크를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엄마가 여기서 지금 이 나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상이냐 성이냐 이런 것들은 이제 아래쪽에 A하고 B의 개수를 좀 보면서 체크를 해보면 될 텐데, 사실 얘들아 여기 A하고 B가 지금 둘 다 무슨 유전자냐면 우성 유전자예요. 그래서 자녀 1이나 자녀 2냐 상관없이 만약에 얘가 이게 1분의 1 아니면 2분의 2가 최대잖아. 그치? 근데 2분의 2가 돼버리면은 AA나 BB를 가지는 사람이 돼버리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에서 BB 때문에 모순이 생길 거예요. 왜냐면은 우성, BB가 아니라 AA, BB 맞아요. BB 맞아요. 그래서 BB가 모순이 생겨버려. 왜냐면은 나가 엄마하고 아빠가 지금 다르게 생겼잖아. 그치? 그런데 만약에 자녀 1번이 BB라고 결정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나에서 엄마하고 아빠가 둘 다 나 병에 걸려 있어야 되는데 그게 모순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거 모순이네. 그러면은 자녀 1하고 자녀 2가 각각 대문자 A하고 B를 하나씩만 가진다는 뜻이니까 자녀 1번에서 대문자 B를 하나만, 그리고 자녀 2번에서 대문자 A를 하나만 가진다라는 걸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녀 2번에서 대문자 하나, 그 다음에 자녀 1번에서 대문자 B가 하나이다 라는 걸로 이제 성상 구별을 좀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성상 구별을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볼 건데, 그러면 나가 이제 자녀 1번에서 대문자 B가 있다라는 사실이 사실상 대문자 B가 나를 걸리게 했다. 왜냐면 B가 우성이니까 대문자가. 그래서 얘네들 나 병은요 대문자 B에 의해서 걸린다라는 거를 확인시켜 줍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할 거는, 이제 자녀 어머니가 지금 그 여자이고 정성인 사람이기 때문에 스몰 BB인 사람일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엄마가 스몰 BB이기 때문에 누구한테는 하나씩은 뭘 줘야 돼요? 스몰 B를 하나씩은 물려줘야 되겠지. 그래서 스몰 B, 스몰 B, 스몰 B 하나를 썼을 때 여기에서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게 자녀 3번에서 이 병에 걸리려면은 대문자 B를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저씨는 아니고 남자가 대문자 B하고 스몰 B를 모두 가져야 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상이 되겠구나. 그러면은 A가 성이 되므로 이 A하고 정록 생명 유전자하고 뭐가 되겠다? 연관이 되겠다라는 걸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뭐 유전자형이 가족들이 어떻게 될 거냐면은 대문자 B를 일단 병 걸린 사람들을 하나씩 갖고 있어야 될 거고, 자녀 2번은 스몰 BB, 아버지 대문자 B, 스몰 B 이렇게 설정이 되는 거니까 우리는 X염색체에 대해서 정록생명인 것만 가계도에다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왼쪽에다 그려줄 테니까 한번 봐봅시다. 일단 정록생명에다가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아버지하고 자녀 3만 정록생명이다. 우리는 X 프라임에 정록생명을 생명이라고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성염색체 유전이고요. 그럼 아버지하고 자녀 3이 걸려야 되니까 X'의 Y, 그 다음에 여기서 자녀 3이 남자니까 걸려야 되니까 X'의 Y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남자, 나머지는 여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아버지하고 아들 X'은요 딸한테 하나, 그리고 어머니한테 하나씩은 무조건 줘야 되지만 어머니하고 자녀 1, 2번은 정상이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XX', XX', XY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될 거야. 여기다가 뭘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야? A를 연관을 시켜주면 되는 거죠.
A는 성염색체 기억 우성이기 때문에 남자들 먼저 쓰는 게 좋아요. 왜냐면 남자는 유전자가 하나만 있어도 발현이 되고 안 되고가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발현이 된 아버지하고 자녀 2번에다가는 대문자 A를 연관시켜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녀 3번에서는요, 스몰 a를 연관을 시켜주면은 이제 이 연관된 염색체를 누구한테 주냐, 누구한테 받았냐 라는 것만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아버지의 AX'은요, 딸한테 주니까 이렇게 들어가고요. 아들의 두 가지 염색체는요, 이렇게 엄마한테 받은 거니까 이렇게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이 친구 있죠. 딸에서 요거 하나 받은 거, 이거는 엄마한테 받아야 되니까 얘를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대문자 얘를 받았다라는 걸로 정리하시면은 마무리가 될 테니까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문제 기억, 니은, 디귿 한번 봐볼게요. 기억, 가의 유전자는 X 염색체에 있다. 가는 맞는 말 성이죠, 그쵸? 기억 맞는 말. 그 다음에 니은, 나는 우성이다. 니은, 나는 우성이다. 맞는 말. 그 다음에 디귿, 자녀 3의 동생이라네요. 정록생명이면서 가나가 모두 발현된다. 일단 나부터 합시다. 따로 있으니까 상이니까. BB하고 BB가 만나는 건데 우성이기 때문에 2분의 1의 확률로 나가 발현이 되고요. 정록생명이면서 가가 발현되려면 X를 가지면 안 돼요. X'만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가 있으려면은 A를 꼭 가져야만 해요. 그러면은 부모님이 지금 왼쪽에 가게도 보면 나와 있잖아. 그럼 봤을 때 다시 쓸게요. AX'의 Y, 그 다음에 AX의 A의 X'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X를 가지면 안 되니까 얘 받으면 안 돼. 이렇게, 그쵸? 그 다음에 A를 꼭 가져야 되니까 얘를 꼭 받아야 돼. 그러면은 이렇게 만나는 거랑 그 다음에 밖에 없네요. A를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답이 4분의 1 이렇게 나올 테니까 그럼 곱하면 8분의 1이 정답이 됩니다. 4분의 1은 틀렸네요. 정답 3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13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13번은 이제 가는 R, 그 다음에 나는 T, 그 다음에 완전 우성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 보니까 하나는 X, 하나는 ABO랑 연관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서 지금 이렇게 표가 나와 있는데 얘들아 표는 쌤이 그냥 이거 적혈구 혈구하고 혈장은 안 배운 친구들도 있을 것 같으니까 그냥 얘네들을 그 ABO식 혈액형 판단하는 거는 그냥 써놓고 갈게요. 써놓고 갑시다. 그래서 1번이 A형이고요. 그 다음에 5번이 O형, 그 다음에 6번이 AB형이라는 것 정도는 체크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걸 이제 뭐 다양하게 할 수 있죠. 원래는 1번이 뭐 A라는 거를 시작해가지고 얘네들이 뭐 알파가 있다, 베타가 있다 이런 걸 원래는 해야 되는 게 맞아요.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걸 지금 굳이 뭐 유전 문제를 푸는데 안 배운 친구들한테 혼란을 가지고 오는 거는 좀 별론 것 같아서 얘네들은 빼고 풀겠습니다. 그래서 A형, O형, AB형이라는 거 그냥 우리가 알았다라고 하고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 기억, 니은에 좀 집중을 해서 볼 거기 때문에 차근차근 봐봅시다. 일단은 형질만 쓰고 확실히 알 수 있는 것들 쓰고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우리가 좀 체크해 볼 부분이 이 기억, 니은에서 우열을 알 수 있는 게 있냐, 성상을 알 수 있는 게 있냐 이런 걸 먼저 볼 건데요. 일단은 여기서 R하고 R'을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R하고 R' 이렇게 나와 있고요. T하고 T' 나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일단 1, 2번하고 3, 4번을 봐도 우열이 똑같은 게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뭘 보고 갈 거냐면 이들 유전자 중에서 상염색체 유전인 게 있는지를 한번 봐볼 텐데 여기서 보면은 나타나서 볼 수 있는 게 1번 남자가 기억에 걸려 있고요. 5번 여자가 지금 기억에 안 걸려 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 그럼 기억 걸린 남자랑 안 걸린 여자 세트가 나왔으니까 기억에 안 걸린 여자, 아니 안 걸린 남자랑 걸린 여자 이렇게 반대되는 세트를 찾아야 되는데 그 세트가 3번에 바로 나와 있어요. 3번에 기억이 안 걸린 남자에서 뭐가 나왔어요? 기억이 걸려있는 7번 여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걸려있는 남자에 안 걸려있는 여자, 걸려있는 여자에 안 걸려있는 남자 이렇게 반대되는 두 가지 경우가 나오면 쌤이 상염색체 유전이다 라고 설정을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가하고 나 중에 하나가 X고 하나는 ABOC랑 연관이기 때문에 얘네들 상이잖아요. 그쵸? 연관이긴 하지만 그래서 R이 지금 상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T가 성염색체 유전인 게 확정이 되고 얘네들을 이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2, 3에 대해서 분수꼴 조건 나와 있으니까 그거 이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 B 호식도 이제 뭐 2번, 7번이 같다, 5번, 8번은 같다, 이런 것들 아래에 조건 나와 있으니까 차근차근 한번 봐가지고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t의 값, r의 값 이런 것들을 좀 이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한번 차근차근 얘기를 해볼 텐데, 우리가 지금 가가 누가 우성인지 누가 열성인지 아직은 알 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성염색체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성염색체 유전임을 알 때 우열을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써볼 수 있는 게 있는지 확인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1번하고 5번을 또다시 한번 이용할 수 있겠네요. 1번은 니은이 걸려 있는데 여기서 5번은요 니은이 안 걸려 있기 때문에 이게 성염색체인지 확신하는 상황이라면 얘네들은 무조건 TY 열성 유전자에 이렇게 되는 케이스밖에 안 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 병이 열성이다 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봤으니까 우리가 이 분수꼴 조건을 볼 때 훨씬 더 쉽게 볼 수 있을 것 같아. 왜냐면 대문자 T가 지금 정상, 우성, 성염색체 유전이거든요. 5번은 T 몰라 이렇게 되는 거고 8번은 지금 TY 이렇게 되는 건데, 사실상 1번이 스몰 t의 y 인 게 확정이 나 있는 상황이라서 5번이 사실은 라지 t 스몰 t가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2분의 4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요. 5번에 t 하나, 8번에 t 하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2번하고 3번이 각각 무엇일 수밖에 없다? 스몰 r, 스몰 r, 스몰 r, 스몰 r로 총 4개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될 겁니다. 저기 스몰 r, 스몰 r 3번에 스몰 r, 스몰 r 이렇게 적으면은 스몰 r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기억이 안 걸렸잖아. 그러니까 대문자 R이 기억 유전병이다 라는 걸로 이제는 뭐 하면 되는 거야? ABO식 혈액형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쌤이 여기서 T는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ABO식 혈액형에 집중하려고 살짝만 지울게요. 그러면 이제 대문자 R, 그 다음에 소문자 R에 대해서 좀 써볼 건데, 우리 연관 쓸 거니까 최대한 정상인 애들 먼저 쓰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동형접합은 열성이니까, 얘네들 열성은 동형접합이니까 우리가 확실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랬고요. 그럼 1번은 당연히 이렇게, 6번도 이렇게, 4번도 그리고 7번도 모두 다 이형접합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 와중에 이제 ABO식 혈액형이 쌤이 1번은 A, 5번은 O형, 6번은 AB라고 했고요. 27이 같다, 58이 같다라고 했으니까 차근차근 집어넣으면서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한 번씩 확인해 봅시다. 일단 쌤이 아까 동형접합을 먼저 썼던 이유는 이 동형접합을 썼을 때 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관일 때 동형접합을 쓰면은 연관 형태를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좋다 그랬거든요. 1번하고 3번에서 A형인 걸 쓸 때 뭘 먼저 쓰는 게 좋냐면 1번은 이형접합이잖아. 대물자 R, 스몰 R이. 그래서 이걸 먼저 쓰는 것보단 3번을 먼저 쓰는 게 좋아요. 왜? 스몰 R, 스몰 R 똑같으니까 둘 중에 하나는 A랑 세트해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3번 이제 스몰 r에 대문자 A라는 거 이제 체크를 했는데, 이제 그 다음에는 사실 바로 쓸 수 있는 거는 딱히 없는데, 이제 여기서 볼 거는 우리가 아까 1번하고 5번하고 6번이 A형, O형, 그 다음에 6번이 AB형 이렇게 나온다라는 걸 체크해 놨기 때문에 여기서 또 하나 쓸 수 있는 건 5번에 O형이기 때문에 5번에는 OO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쓰고 난 다음에 확신할 수 있는 거는 5번의 OR은 하나씩 1번과 2번한테 받았다라고 체크할 수 있고요. 아까 근데 1번이 무슨 형이래? A형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대문자 A에 R을 붙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 2, 5, 6의 관계를 보면은 대문자 AR을 무조건 6번한테 줄 수밖에 없으니까 6번이 대문자 A를 가진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그 다음에 아래쪽에 이제 또 한번 봐보면은 2번하고 7번이 똑같다, 5번하고 8번이 똑같다 돼 있는데 5번이 O형이잖아. 그러니까 8번에도 OO를 적을 수 있고요. 그러면은 3번에 OR, 4번에 OR 이렇게 집어넣어 주게 될 거고, 6번이 AB형이라는 것도 오른쪽에 표에 또 나와 있으니까 6번에다가 B를 쓰는 순간에 2번에다가 B를 쓸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이 7번이랑 같다고 했다라는 점을 이용하면 7번도 B, O가 적어져야 될 텐데 3, 4번을 보면 B를 가질 수 있는 한 자리가 이제 4번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4번에다가 BR을 쓰면은 BR에 A, 스몰 r 이런 식으로 했을 때 AB형이 결정될 수 있다라고 체크를 하면은 가계도를 완성시켰으니까 우리는 보기로 넘어가서 문제를 풀면 되겠네요.
기억, 니은, 디귿 봐볼게요. 가는 열성이다. 우성이다. 그 다음에 니은 4와 5의 나 유전자형 4번하고 5번의 나 유전자형은 T 얘기하는 거네요. 그럼 T는 좀 적어야 되겠네. 4번하고 5번 적어봅시다. T는 아까 뭐였었냐면 열성의 성염색체였어요. 그러면은 지금 4번하고 5번. 근데 1번이 TY니까 1번이 T의 Y니까 5번은 대문자 T, 스몰 t가 되고요. 얘 마찬가지로 7번이 스몰 TT거든요. 그러면은 4번도 정상이려면 스몰 t 말고 대문자 T 하나 있어야 되니까 4번, 5번 다 대문자 T, 스몰 t라서 니은은 맞는 말. 그다음 디귿. 6과 7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라고 되어 있는데 6번은요. 지금 스몰 TT 말고 대문자 T의 Y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은 나에서는 TY, TT가 만나는 경우고요. 여기서 A 대문자 R, B 스몰 r, A 스몰 r, 대문자 B, 대문자 R 이렇게 돼 있는데 B형이면서 그 다음에 모두 발현돼야 된대요. 근데 R이라는 거는 대문자 R이 우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얘는요 스몰 t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나타날 확률은요 B형이면 이렇게 만날 때만 B형이고 대문자를 가지니까 B형이면서 대문자를 가지려면 4분의 1 거기다가 스몰 t만 가지려면 2분의 1이니까 얘네들은 8분의 1의 확률로 체크를 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디귿은 틀렸으니까 1번 체크하시면 마무리됩니다. 마지막 14번 한번 봐보시죠. 14번 H하고 H, R하고 R 있습니다. 완전 우성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우성 유전자 이용할 거고요. 하나는 상, 하나는 성이네요. 그 다음에 가나다 한번 봐봅시다. 여기서 기억, 니은 이런 식으로 좀 써놓고 가보도록 하시면은 그래도 알 수 있는 게 조금 있네요. 일단은 3, 4번을 봤을 때 H하고 H, 그 다음에 R하고 R 이렇게 나와 있을 때 3, 4번하고 8번의 관계를 보면 니은이 우성이다 정도는 체크할 수 있을 거고 나머지는 뭐 열성 여자를 찾을 때도 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상을 찾을 수 있는지 한번 봐봤더니 상을 찾을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상을 지금 직접 바로 찾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 아래쪽에 가계도를 보면서 좀 체크를 해보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A, B는 1, 2 중에 하나, 그리고 C, D는 3, 4 중에 하나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가 그래도 니은이 대문자 R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건 알기 때문에 이거를 좀 응용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알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가족관계랑 같이 고려해서 좀 볼 건데 우리가 쌤이 이렇게 좀 나눠서 볼 거거든요. 1, 2, 5랑 3, 4, 8 이렇게 나눠 볼게요. 왜냐면 1, 2, 5하고 3, 4, 8을 나눴었던 이유가 뭐 엄청 나눠야 되는 건 아니지만 1, 2, 5가 이렇게 가족관계고 3, 4, 8이 이렇게 가족관계잖아. 그래서 가족관계끼리 보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조금 더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대문자 B하고 대문자 R하고 스몰 r, H하고 스몰 h 중에 기억과 니은이 뭔지 몰라. 그래서 얘네들 중에서는 극단적인 숫자들을 먼저 보는 게 조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뭘 제일 먼저 보는 게 좋을 것 같냐면 C를 먼저 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뭐니까? 0 더하기 0이니까.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이 사실 둘 다 없어요. 근데 3, 4 중에 쌤 3인지 4인지도 모르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3인지 4인지 몰라도 얘네들이 지금 형질을 보면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어.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3, 4가 뭔지 몰라도 공통점을 찾으면 우리가 그걸 이용할 수 있는 건데 3, 4가 뭔지 몰라도 둘 다 니은에 걸려 있잖아요. 3번하고 4번이. 그래서 여기서 얘가 3번하고 4번이 뭔지 몰라도 C라는 사람은 무조건 니은이 걸려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 정도는 확인할 수 있고요. 이 니은이라고 동그라미 니은이라고 한 유전자가 없는데도 0인데도 니은에 걸려있다는 뜻은 이 유전자는 뭐일 수밖에 없다? 정상 유전자일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용을 하는 거지. 스몰 r이 없으니까 질병 유전자인 대문자 R만 있어야 된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대문자 R만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걸로 이용해서 대문자 R이 우리는 병이다 라는 걸 그래도 알고 있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스몰 r이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를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얘가 성인지 상인지를 몰라서 사실 섣불리 무언가를 쓸 수는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렇지만 그래도 알 수 있는 건 여기서 좀 연계되는 걸 생각을 해봤을 때 8번을 한번 봐볼까요?
우리 8번은 지금 니은에 안 걸린 사람이잖아. 그치? 니은에 안 걸린 사람이야. 그럼 니은에 안 걸렸다는 뜻은 정상 유전자는 하나는 가져야 된다는 뜻인데 이 정상 유전자가 뭐밖에 없죠? 스몰 r이란 말이야. 대문자 r이 병이니까. 니은에 대해서 보고 있는 거야 우리가 지금. 그런데 지금 이 스몰 r이라는 거를 가져도 몇 개밖에 못 가지는 거야? 한 개밖에 못 가지는 거야. 즉 8번은 남자거든요. 근데 얘가 지금 니은에 안 걸리는 정상인 사람이려면 스몰 r을 2개 가지고 있는 이렇게 생겼거나 혹은 이렇게 생긴 사람이어야 되는데 스몰 r의 개수가 지금 1개라고 정해준 거야. 쌤, 스몰 r의 개수가 아니잖아요. 기억 플러스 니은이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니은이 일단 스몰 r이고 니은을 안 걸리려면 스몰 r을 하나는 최소한 가져야 되고 그치만 이 숫자의 제한 때문에 2개는 가질 수가 없는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친구가 스몰 r의 y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라서 이 친구가 성염색체 유전이 돼서 자연스럽게 가를 결정하는 건 상염색체라고 결정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그러면 상염색체 유전이 뭐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유전자형을 우리가 좀 예상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R을 우리가 아니까 여기서 3, 4, 8에서 적어도 R에 대한 유전자형을 좀 써보면 8번은 R의 Y 그리고 4번은요 대문자 R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8번을 낳아줘야 되니까 스몰 R 하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지금 스몰 R의 Y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체크를 해보시면 선생님 잘못 썼네요. R이 지금 대문자 R이 있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대문자 R에 Y가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대문자 R하고 스몰 R의 이런 유전자형을 봤을 때 4번은 스몰 R 하나 가져야 되니까 D가 4번, C가 3번이 되겠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 기억 유전자를 하나는 가지고 있구나. 이거 1 플러스 1이구나 라는 식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다는 뜻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얘가 지금 상염색체 유전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기억에 대한 이제 형질을 비교해서 체크할 수 있는 거야. 기억을 갖고 있지 않은 3번은요. 병에 안 걸렸지만 기억병에 안 걸렸지만 동그라미 기억을 하나만 갖고 있는 사람인 4번 여자는요. 병에 걸렸단 말이지. 그러면은 여기서 이 유전자는 우성일 수밖에 없어요. 갖고 있는 거랑 갖고 있지 않은 거랑 얘네들 지금 상염색체라는 게 확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갖고 있는 애랑 갖고 있지 않는 애랑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은 얘네들 병은 우성이구나 라는 걸로 체크를 하시고요. 이 친구는 H하고 스몰 h 3번은 스몰 h, 스몰 h를 가지고 있어야 빵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걸 토대로 A하고 B, 5번도 체크할 수가 있겠네요. 여기서 이제 정보를 다 찾았으니까 그냥 R을 이용해서 다 써버리면 돼요. 다 써버리면 되니까 그랬을 때 이제 5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자고 병에 안 걸렸으니까 스몰 R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H에 스몰 h를 가지는 사람일 것이다. 그래서 5번이 3개라는 게 확정이 되고 그럼 1번은 스몰 R의 Y 그 다음에 니은은요. 니은에 걸려야 되니까 라지 R 스몰 R이 되는 상태에서 H를 누가 줬을까 고민을 할 건데 2번이 정상이라서 스몰 H입니다. 그래서 얘네들 A가 2번이 될 거고 B가 1번이 되면서 대문자 H를 하나 더 가져야 되니까 1번이 대문자 H, 스몰 h를 가지면 충분히 문제가 다 풀리게 될 거예요. 6, 7번만 적어가지고 마무리합시다. 6번 같은 경우에는 대문자 H가 있어야 되니까 대문자 H, 스몰 h에 니은 걸려야 되니까 라지 R, 스몰 r 7번은요 라지 R의 Y 그리고 정상이니까 스몰 h 이렇게 해가지고 확률 아래쪽에 구하면 되겠네요. A는 1이다. A는 2번이라서 기억 땡. 니은 4에서 한 개당 기억의 상대량은 1이다. 기억은 H거든요. 대문자 H. 4번에서 한 개 있다라는 거. 4번이 지금 이렇게 생긴 사람입니다. 그래서 체크할 수 있고요. 6과 7 사이에서 애가 태어날 때 가나가 모두 발현될 확률이요. 얘 H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R도 둘 다 우성이니까 대문자 하나씩은 최소한 있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위에 써놓은 걸로 한번 봐보면은 H를 가질 확률은요 2분의 1, 대문자 R을 가질 확률은 4분의 3이 되니까 곱하면 8분의 3, 디귿 맞는 말 정답 4번 이런 식으로 체크하고 마무리하시면은 충분히 해결을 잘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많긴 했지만 그래도 좀 잘 천천히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고민을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쌤이 편집을 하긴 할 거지만 중간에 기침소리가 좀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점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고 공부를 좀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했어요.